생각하고 앉아있네. 네, 삼태성즈 2026년 2월 첫 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올해 이제 곧 지금 우리 촬영날 기준으로 네. 설이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서 구정이라고 말하면 옛날 사람들이고 벌써 그게 떠올랐네. 안 됩니다. 설이라고 해야 돼요. 그러게요. 네, 당연히 아무 계획도 없으시죠? 아유, 떡국 먹고. 그거 하늘 보고 그러니까 해외에 나간다거나 뭐 올림 그러잖아요. 시골 가야죠. 시골 네, 가서. 가야죠. 근데 요즘은 날이 뭐 길어져서 그런지 뭔지 몰라도 옛날처럼 길은 안 막히더라고요. 이럴 때도.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 비하면 이동이 많지 않아진 것도 많지 있기도 않기도 하고. 했고요. 네. 오히려 공항이 붐빈다고 잘 안 가시는 게 아닐까요? 잘 안 가죠. 그러니까요. 또 뭐 막 엄청 막히던데. 네, 또 이건 우리 나이가 들고 있는 사람들 기준이지만 어른들 돌아가셨고 이미 좀 그런 것도 있고. 아이고. 예. 그런 이런 말을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파토님. 아, 같이 환영합니다. 네. 네. 26년 처음부터 이렇게. 초반부터. 그 차갑기 그지없는. 네, 네, 네. 자, 네, 정보가 그렇듯 없죠. 예. 예, 지금 보시는 대로 서울시립과학관장 케이드 박사님하고 예. 이용 기자 나오셨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인사를 뭐 잡담을 한참 하고 나서 네. 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새해 첫 방송 특집으로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 아, 놀라운 분이시죠. 네, 카이스트를 나오셔서 MIT에서 건축 석사를 예, 하셨고 네. 아, 이거 이렇게 학력부터 말하는 거 너무 어르신 같은데. 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하시는 게 좀 엉뚱하기 때문에 아, 예, 너무 이걸로 재밌습니다. 무기를 좀 실어줘야 돼요. 아, 네, 네. 실크로드를 따라서 전통 문양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AI를 사용해서 분석하시고 예. 지금은 놀랍게도 전통 갑옷 제작을 하고 계신 MIT 나와서요? 그러니까 MIT긴 한 거예요. 갑옷 얘기부터 아, 하면 뭐가 어때서요? 전통 과목이 아니, 뭐가 전통 어때서? 갑옷을 MIT 가서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재밌는 부분인 거죠. 그 얘기를 들어볼 건데 네. 그래서 고훈민님을 특별 게스트로 모시고 이따 말씀 나눌 거고요. 네. 예, 네. 아직 안 나오셨고 도대체 MIT 나와서 무슨 재질로? 뭐 그러니까요. 어떤 특수 재질로? 혹은 뭐 이런 거 뭐가 만드시는지. 투명 갑옷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혹은 뭐가 잘못돼서 그 길로 가셨나? 뭐 스텔스 갑옷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앞부분 근데 제가 오프닝하고 예, 네. 책 소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잠시 네. 후에 나오시는 걸로 했고 아, 그 사람이 전통 갑옷 제작한대. 그래? 이랬는데 MIT 나와서 제작한대? 이러면 그러니까 아, 약간 오. 그렇죠. 예, 참. 여하튼 오늘 우리는 책 이야기를 하나 해야 되는데 지금 앞에 보시는 저 일곱 괴물이 사는 마음이라는 책입니다. 전 마을인 줄 알았어요. 그 마을이면 완전 판타지죠 그냥. 그렇죠? 동화. 예. 이것도 재밌을 것 같아. 일곱 괴물이 사는 마을에서 이제 시작되는 그 긴 웹소설 마음입니다. 마을. 그렇죠. 예. 마음이고 아무튼 한국어 제목만 얼핏 보면 좀 판타지 같은 느낌이 있는데 네. 약간 21 아이덴티티 뭐 이런 거 예. 있잖아요. 그막 그죠. 예. 근데 사실은 신경과학 생물학 책이고요. 네. 또 진화심리학 책이고 원제는 세븐 데들리 신즈. 야, 그 세븐 원제도 영화 세다. 세븐 떠올라 예, 갑자기. 이게 원제도 되게 세다. 의미 있는 표현이에요. 네. 저 영미문학관에서는 네. 좀 더 설명드리고 The Biology of Being Human 2024년에 현재선 출간이 됐고요. 그 영화 세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일단 지은이부터 네. 말씀드리면 가이 레슈 차이너라는 분인데 레슈 차이나. 영국의 의사고 교수십니다. 그래서 옥스퍼드와 임페리얼 칼리지에서 의학 교육 받으셨고 그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과 케임브리지 웰컴 트러스트 생어 연구소라는 데서 간질 유전학 및 약물 관리 분야로 박사를 받으셨고 네. 그리고 뭐 굉장히 많은 이게 있는데 다 읽을 수는 없고 네. 결국은 신경학 수련을 받으시고 간질 및 수면 의학을 공부하신 분이고요. 지금은 신경과 전문이고 킹스 칼리지 런던 정신의학 심리학 신경과학 연구소에서 신경학 및 수면의학 교수로 재직 중인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일곱 괴물이 사는 마을 같은 책을 쓰는 분만 다르다. 그건 저 같은 사람이 쓰는 거고. 근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세무 공무원이 책을 냈는데 그게 세무책이 아니라 물리학책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특공 소개하기가 공무원이지, 그렇죠. 특공 공무원. 우리가 소개하기 그렇죠. 아, 네네. 네, 되게 좀 이상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여하튼. 그래서 책도 많이 쓰셨는데 뭐 BBC 라디오 4하고 월드 서비스에서 신경학 과학 시리즈에 3편을 대본을 쓰고 출연을 하시는 등 과학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계세요. 기본에 그 실력이 기본 있으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자,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일단 일곱 괴물이 사는 마음이라고 번역된 세븐 데들리 신즈부터 약간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칠죄종이라고 해요 한자로. 벌써 고색창연한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그 세븐에 나온 거 있잖아요. 뭐 그리드. 딱 그거랑 뭐 이런 매칭된 거, 거예요. 같은 그거잖아요.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뭘 탐하지 말라 네.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이 칠죄종이라는 거는 이게 왜 이렇게 고색창연한 한자 표현이냐면은 이제 기독교에서 규정하는 네. 죄의 근원이자 죄인 7가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 아마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쪽에서 정리가 된 거고 옛날에 중세 때 그 전에 유대교 바탕으로도 시작을 한 그러니까 네. 서양 종교 그 아브라함의 종교 계통의 문화에서는 굉장히 뿌리가 깊은 7개의 죄 맞습니다. 예,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 덕분에 19세기 말 우리나라 말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게 사실 성경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주 놀랍게도. 미쁘다 뭐 이런 표현 예. 듣고. 네. 그래서 거기서 나온 편이라 아직도 이제 저런 칠죄종이라는 말을 쓰지만 뭐 이 책에서는 일단 표지 제목에서는 그런 식으로 안 썼고요. 물론 쉬운 말로 칠대 죄악, 뭐 칠죄악이라고도 하고. 칠거지약.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갑자기 왜 그게 아닙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그것은 일단 젠더적으로 옳지 않고요. 아니 근데 생각해 보면 또 생각하지 마. 아니 나 생각 안 하요. 생각하지 마. 생각 안 생각해도 해야겠다. 말하지 말고 나중에 집에 가서 해. 네네네. 인공지능 김서방한테 얘기해야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김서방은 그 오픈클로 그 에이전트 이름입니다. 저희 집에 있는. 네, 여기 이제 예, 방송하기 대감님. 전에 그 네네네네. 얘기를 썼습니다. 여하튼 이 라틴어로는 septem peccata capitalis라고 하는 어려운 말이. 예, 하여튼 굉장히 그 영미권이나 이쪽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종교적인 부분과 결부해서 아주 뿌리 깊은 죄의 개념이다. 이게 7가지 죄라는 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7가지를 직접적으로 이 책은 다루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문화적 임팩트, 좀 역사적 임팩트가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네. 뭐 나누어서 이렇게 우리가 잘 모르는 혹은 뭐 우리가 뻔하게 생각하는 죄들을 끌어온 게 아니고 딱 요 7개를 딱 갖고 와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좀 글을 잘 쓰는 방식이죠. 그러네요. 그죠? 분명하게. 네. 그리고 문화적 뿌리가 있는 것들을 직접 건드리는 그런 관점인 거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뭐 이런 거 아니라. 예. 칠대. 그렇죠. 그런 거 말고. 네. 그런 거는 요즘에 나온 네네. 어떻게 보면 요즘 더 중요할 수도 있긴 한데 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신경과 의사다 보니까 임상으로 환자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이 신경과적 질병이라든가 혹은 뭐 7가지 죄를 끌어내는 분노 뭐 있잖아요. 교만, 분노, 나태, 뭐 세욕 뭐 이렇게 7가지가 있거든요. 그것들이 과연 그게 죄인가 아니면은 뇌의 문제, 병, 신경학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인가를 이제 본인의 수십 년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추적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즘 분위기하고도 좀 맞는 얘기고 이런 얘기가 요즘 흐름이 좀 이런 쪽이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교만은 어떻게 자기인식 회로의 손상에서 비롯될 수 있는지, 뭐 분노가 왜 위협 감지 시스템의 과활성화로 폭주가 되는가, 그리고 나태는 왜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잘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나태 이런 거. 그러신가요? 아, 예, 그러니까 나태하다기보다는 좀 게을르긴 해요. 이게 표현하기 힘든데 나태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고 동기와 보상 회로의 붕괴다. 이런 거를 이제 임상적인 설명들을 함께 하면서 얘기를 하는 그런 책이고, 그래서 어디까지가 인격이고 어디까지가 아픈 거고 어디까지가 미친 건지 이런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와, 이거 되게 법률적으로 봐도 되게 그런 문제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병이면 그게 죄가 되지 않고 이게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이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아마 좀 책에서 약간 간접적으로 예. 좀 다루고 있는데 뒤쪽으로 하면 전 이거 그 보내주신 소개 글만 읽었는데도 네네.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아주 네. 매력적인 네. 책입니다. 요즘 좀 읽어야만 할 그런 좀 책이고, 이 계기를 보면 이분의 2가지 얘기가 있어요. 하나는 본인이 이제 임상으로 의사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런던에 사는 30대 후반에 어떤 분이 몸무게가 이제 230kg에 달하는 분이 오셨어요. 230kg. 킬로미터면 안 되죠. 네네. 그분은 신입니다. 신 그런 분이 계시면. 네네. 230kg은 사실은 좀 요즘은 그게 흔하진 않아도 특히 이제 미국 쪽에 가면 많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요즘은. 뭐 이런 분 뭐 키가 한 2m 70 아니면 적정 몸무게는 아니죠. 아니죠. 보통 네. 그렇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분이 문제가 뭐였냐면은 샤워 칸막이 안으로 넘어졌다가 몸을 가누지 못해서 사흘 동안이나 거의 갇혀 있다가 병원으로 실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왔을 때 어땠냐면 그 넘어진 거랑 상관없이 이제 살이 너무 찌니까 허파가 이제 살에 눌려서 숨을 제대로 못 쉬고 내장 심장도 눌려서 제대로 못 뛰고 체혈을 위해서 살을 이제 헤집어 봤는데 동맥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맥을. 아이고. 정맥이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살에 가려가지고. 심각하다. 그리고 몸에 욕창이 있고 막 안 움직이니까 그쵸. 곰팡이 있고 사람이 그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도 그때는 이 레츠나이너 박사도 보면서 아유 뭐
얼마나 게으르게 살면 저러냐 이렇게 생각을 자연스럽게 했대요. 야, 누구나 그렇듯이. 다른 집 아들은 이런다. 너 왜 이럴 문제가 아닌 거죠. 그 정도 문제가 아닌 예. 거죠. 약간 나태함. 그 나태하고 게으르고 뭐 폭식하고 뭐 여러 가지 죄악들의 결과가 아니겠네. 소위 칠제종 중에.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지만 자기도 실제 환자들을 계속 만나면서 이제 탐식을 비롯한 인간의 부정적인 감정을 다른 관점으로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물론 심리적 도덕적 요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또 상관없이 우리 유전적인 부분들 그리고 뭐 심지어 장 쪽 그리고 뇌 깊숙한 곳에서 유래하는 감정들이 있는데 이거는 죄라고 부를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7가지 대죄 칠제종하고 연결해서 탐구를 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그 죄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게 본인의 의지가 개입됐냐 안 됐냐에 대한 걸로 판단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건 아직 명확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게 의지가 어디서부터 의지냐는 게 그래서 이게 항상 어려운 문제가 되는데 진짜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이건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는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 이거를 예전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이 칠제종이라는 말이 갖고 있듯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죄라는 표현이니까 우리 동양에서 말하는 죄하고 서양에서 말하는 죄하고 무게가 좀 달라요. 부모님께 불효하고 우리는 좀 이게 그런 거잖아요. 그 공부 열심히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과거 못 붙고 뭐 이런 게 약간 좀 그런 쪽인데 성과 위주인가요? 서양에는 절대신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절대신의 뜻에 반하는 행위들로 규정이 된 거라서 훨씬 더 무섭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랑 느낌이 조금 다른 거고 여하튼 이분이 또 하나의 계기는 본인의 할아버지가 1938년에 그 왜 나치의 수정의 밤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독일 전역에서 유태인 상점 부수고 약탈한 사건이고 이제 이 이후로 이제 유태인들이 굉장히 크게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부헨발트 강제 수용소로 본인의 할아버지가 잡혀가셨다가 살아남았는데 그 경험이지만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됐느냐를 얘기를 해요. 이 할아버지가 그 본인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 파시즘 나치즘의 그 참상들 그 잔인함을 목격한 다음에 인류를 향한 믿음과 인류애가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본인 경험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후로는 정말 가족만을 위해 사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 된 거죠.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잖아요. 솔직히 우리 할아버지 때도 6.25 겪고 뭐 일제시대 겪고 하다 보면은 뭐 좀 맞아. 그래가지고 그 6.25 정면으로 겪은 분들 보면은 놀랄 정도로 약간 그 공공 도덕관념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안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지키는 걸 혐오하는 느낌의 그럴 수 있죠. 그런 분들 그럴 수 계셨잖아요. 있습니다. 어르신 생각해보면 소위 말하는 노인네들. 그러니까 찐 노인네들. 그 6.25 전통으로 맞으셨던 분들. 그러니까 지금 뭐 80 이상 적어도 90 뭐 이렇게 되신 분들. 좀 이제 막 100살 되고 이런 분들. 그렇죠.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걸 생각해보니까. 근데 우리도 이게 여담이긴 하지만 생각해보면 요즘 전쟁과 달리 한국 전쟁에서는 민간인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이제 6.25 때 저 피난 가고 이러셨던 세대인데 잘 얘기를 안 하지만 어쩌다 한번 얘기 들어보면은 그냥 피난 가다가 길거리에 처음에 사람 죽은 거 보고 깜짝 놀라지만은 나중에는 그냥 시체가 널려 있는 데를 지나서 통과해서 가는 거라고 그냥. 근데 이런 거를 이제 몇 년 겪고 심지어 자기 가족이나 친지나 친구들까지도 죽어 넘어지는 과정을 목격을 한 사람의 마음과 우리 같이 이렇게 뭐 일상이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은 다를 수밖에 없다. 취업이 안 돼. 뭐 그 정도잖아요. 두쫑크나 먹을까 뭐 이런 세대잖아요, 사실. 네, 중요하긴 한데 그때 그런 경험에 비하면 좀 다른 거죠, 이 결이. 그래서 여하튼 이제 그런 할아버지의 모습도 보면서 그래서 이 저자 집안의 역사 안에 사실은 타인을 향한 질투나 어떤 경계나 또 자원을 향한 탐욕 살아남아야 되니까 할아버지는 그랬으니까. 그리고 노골적이면서 냉혹한 공격성, 교만 그런 것들이 그 파시스트 독재자, 그러니까 뭐 히틀러의 그 오만함의 흐름 속에서 여기까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은 그 본인의 업이 아니고 남의 업이 내 업이 되는 그런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그렇게 이렇게 퍼져버리는 그런 케이스죠. 이런 두 가지 경험들 속에서 이제 그런 못된 짓을 뭐 정당화한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렇습니다. 이 책에서도 정당화하려고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이러이러한 면이 있으니까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된다. 기존에 생각하던 것과 똑같이 계속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결국 이분은 신경학과 전문의로서 이제 수십 년 동안 뇌 이상 징후가 생긴 그 환자들을 진료를 하는데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비정기적인 그 뇌의 문제로 인해서 발작을 한 다음에 이제 분노로 잡히는 것마다 다 부셔버리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뇌 속에 종양이 생긴 다음에
남편이 나를 독살하고 젊은 여자고 바람 핀다고 망상을 가지는 여성이 있고 원래는 그렇지 않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서 뇌에 총알을 맞은 다음에는 이제 섹스에 엄청 집착하게 되는 병적으로 안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군인도 있고 또 뭐 창자가 터지기 직전까지 음식 먹는 사람도 있고 또 아무튼 이런 사람들이 사고를 겪은 사람들 위주로 이분은 연구를 하셨는데 사고를 겪기 전에 멀쩡한 사람이었다. 특히 이제 뇌라든가 이런 신경계 사고를 겪기 전에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치료도 치료지만은 이걸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상황을. 그래서 연구를 하고 어떤 부분이 소위 도덕적인 실패고 그러니까 개인의 책임이 큰 어떤 부분이 뇌와 이제 신경계 취약적인 문제인지를 좀 구별을 수십 년간 해온 겁니다. 이번에. 그러니까는 이 책에는 그런 내용이 전반적으로 좀 많이 풍성하게 담겨 있는 것이고 또 이제 그렇다고 해서 아까 얘기 나왔지만 이분이 뭐 모든 감정이 뇌 탓이니까 혹은 모든 죄가 뇌 탓이니까 누구에게도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니고 도덕적 잣대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환자가 아픈 상태인지 아닌지 즉 뇌라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고칠 수 있는 건지를 동시에 물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분은 이해가 곧 용서를 의미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상황을 이해하지만 그래서 모든 걸 용서할 수 있다는 건 아니고 이 부분은 복잡하잖아요, 사실은. 어렵습니다. 히틀러란 사람이 대두한 것을 이해하는 것과 그 사람이 잘했다고 말하는 건 다른 것처럼. 다른 거죠. 히틀러가 왜 저렇게 된 날 우리가 납득하는 거는 그 프로세스를 이해하려는 것이고 인간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저렇게 되는가. 그렇다고 해서 그렇군 그럼 히틀러는 괜찮군 이건 아니거든요. 그 결과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인정하는 거는 아닌 거니까.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물론 칼로 나눌 수 없는 미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보시면 조현병 환자나 혹은 이렇게 이런 환자들 혹은 뭐 심신미약 심지어 뭐 우리나라는 알코올 술에 많이 취한 경우에조차도 어떤 사고를 내면은 그런 부분들 감경이 되잖아요. 근데 사이코패스는 그게 오히려 작용이 잘 안 되거든요. 사실은 사이코패스가 우리 소시오 사이코 나누지만은 보통 사이코패스라고 얘기를 하면 사이코패스는 이제 뇌 자체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그 전전두엽 계통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거나 해서 혹은 뭐 태어나서부터든가 아니면 중간에 뭐 다쳤든가 어쩌고 해서 문제가 생겨서 그 공감력이 사라진 감정이 없는 게 아니고 감정은 있죠. 근데 공감력이 없는 거죠. 남의 감정을 내 감정처럼 느낄 수가 없다. 근데 이것도 분명히 질환이거나 문제거든요. 물리적인. 병으로 치면 병이라고 할 수 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사이코패스라고 해서 뭐 용서해주고 그런 건 없잖아요. 사실 거의 없어요. 뭐 가중처벌하죠. 그러니까 이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예를 애매해요, 들어 진짜. 술 먹는 거.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술을 먹고 뭘 계약을 하면 금치산 상태에서 계약한 거기 때문에 취소거든요. 이건 야 이거 술 먹고 한 걸 네가 술 먹여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하면서 이게 만취해서 뭐 재산을 다 넘겼다 뭐 이러면. 근데 만취해서 뭐 범죄를 일으켰다. 예전엔 이것도 약간 금치산으로 약간 경감되는 게 있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가중처벌 되잖아요. 가중처벌해야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게 애매합니다 사실. 그 애매해요. 경우도. 예.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고 답을 내는 건 아니고 뭐 이분이 뭐라고 그게 뭐 이제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네. 이거는 과학적인 것뿐만 아니고 사실은 뭐 인문사회학적인 문제들, 철학적인 문제들, 법률적인 문제들, 또 뭐 역사와 뭐 그 지역 특유의 어떤 그런 관념이나 이런 게 다 섞여 있는 부분이라 쉬운 건 아니지만 여하튼 생물학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건 우리가 새로운 관점으로 또 생각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그 계기와 그 근거를 주는 거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 또 부정적인 감정 그러니까 아까 그 칠죄종을 촉발하는 혹은 칠죄종에 의해서 튀어나오는 뭐 분노라든가 이런 것들 부정적인 감정도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게 만약에 인간에게 아예 도움이 안 되는 나쁜 감정이었다면 진화 과정에서 없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을 예. 것 같아요. 근데 있잖아요. 물론 정도 차이는 있죠 사람마다. 이게 항상 너무 심해지면 이게 우리가 병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면은 뭐 성격 장애 이런 표현을 쓰는 건데 여하튼 진화적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뭐 부상이나 질병을 입었으면 좀 나태를 부리는 게 유리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 진화라 다음 세대에게 내 유전자를 전달한다는 게 진화의 목적이니까 내가 살아남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리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때로는 분노도 필요하고 그리고 색욕이 없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죠.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여기서 얘기가 길어지나요? 왜 굳이 여기에서만 웃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여기서 얘기가 길어지면은 복잡한 얘기가 되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새로운 성찰의 기회가 된다. 이 책을 읽다 보면 특히 이제 이런 걸 평소에 생각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또 그런 기회가 잘 없잖아요. 우리 그렇죠. 여기 과학 팟캐스트 우리가 하고 있고 여기 들으시는 분들은 간혹 뭐 비슷한 개념을 접할 기회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본격적으로 얘기를 뭐 생각해 보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책을 보면 바로 이제 분노, 탐식, 색욕, 나태, 교만, 기타 등등 다 이제 사례들이 있고 어째서 이런 뭐 이해가 있어요. 실제로 이게 분노는 이제 뇌전증, 간질이죠. 뇌전증 네, 발작 후에 정신적 상태나 뇌출혈 이런 것로 인해서 편도체나 이쪽 계통 회로가 파괴되는 경우에 폭력성이 극단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외과적으로 치료를 하든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탐식도 그렇대요. 우리 뭐 여기 있는 분들은 탐식이라고 말할 정도는 저는 한때 있었어요. 근데 여기 병적인 건 아니지만 그냥 과자를 좋아해서 주로 뭘 많이 드세요? 예전에는 이것저것 많이 먹었는데 요즘은 안 먹었어요. 모르겠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사실은 이거는 살찌는 부분은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렙틴 체계 결함 얘기가 너무 새는 것 같아요. 또 뇌 근데 이거 중요해요. 뇌 보상 회로 도파민 이상. 그러니까 이렇게 불행하고 외로운 사람 많이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거랑 연관돼 있고 그다음에 나태조차도 뭐 교만이나 나태조차도 사실은 뇌회로 관련된다는 거예요. 교만 같은 경우는 스테로이드와 관련돼 있대요. 교만한 거 우리가 사람이 그 건방지고 재수없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겉으로 얼마나 티를 내든가 속으로 그런 거잖아요. 스테로이드 투여가 반복이 되면 자기 인식 회로가 왜곡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를 많이 해가지고 근육이 커져서 그냥 자신감이 생기는 건 아닐까요? 그렇기도 하겠죠. 네. 예. 근데 그게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네네네네. 예. 우월감에 빠질 수 있다. 그 다음에 환경, 뭐 후성 유전 이런 거 다 이제 엮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그 얘기 있잖아요. 우리 리베트의 실험이라고 인간이 왜 의식적으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뇌의 전기 신호가 이미 행동을 시작한다는 거. 막 1, 2초 전에. 또 아주 짧지도 않더라고요. 이 실험을 통해서 이게 결국은 뭐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는 것이냐 뭐 이런 의문도 나왔었는데 맞아요.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지만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사실.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이제 함께 포함을 해서 그러니까 고민을 하고 있는 동안 이미 뇌는 결정이 돼 있다는 거죠. 결정이 돼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합쳐지면 이제 그것도 뭐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한다라고 정답을 낸다기보다는 이런 점들로 인해서 우리가 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획일화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 지점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런 뇌기능의 산물인 경우들이 또 많이 있고 그게 극단적인 상황으로 범죄적으로 발현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법 체계가 응보적 처벌보다는 없을 수는 없지만 좀 치료와 사회 보호 쪽에 더 무게를 실어야 되지 않느냐. 맞아요.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좀 범죄 판결문들도 보면 사실 법체계가 왜 이래 뭐 다들 이렇지만 사실 법체계 되게 정교하고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법체계. 그럼요. 근데 판결문에 이런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이 천하의 나쁜 놈이기 때문에 감옥에 보낸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행동을 보니까 너무 위험하다. 사회에 내놓기가 격리할 필요가 있다. 맞아. 이런 식의 그런 판결문이 있죠. 되게 그렇죠. 많습니다. 예. 적어도 판결물 상에서 그 처벌로 묘사하는 것다기보다는 격리로 서로 간에 위험하니까. 어쨌든 처벌이지만. 예, 뭐 사실은 네네네. 처벌이지만 여하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타인을 판단하기 전에 한번 멈추고 또 나를 자책하기 전에 이것도 중요하죠. 난 왜 이럴까? 스스로를 볼 때. 예. 나를 자책하기 전에 또 한번 멈추고 생각을 해보자. 그런 이제 의미를 갖고 있는 책인 거죠. 그러게요. 나는 왜 이럴까? 이게 죄책감이 될 수도 있지만 나 왜 이렇게 훌륭할까 이런 교만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아까 스테로이드를 많이 투여한 경우에는 네네네. 이렇게 스테로이드 많이 하세요. 경험이 있어 보이는데 요즘 자연스러운데. 스테로이드가 좀 흉년이어가지고. 제 생각에 김서방 때문에 그런가. 근데 저는 근데 왜 그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저 면역 질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스테로이드를 가끔 쓰게 되잖아요. 저는 스테로이드는 안 썼어요? 쓰고 있습니다. 아직은 안 씁니다. 예. 저는 이제 먹은 건 없고 이제 연고 같은 거 건선이 있었으니까 그런 걸 발랐는데 그걸 바르면서 제가 교만하고 그게 관련이 아니 그렇다고 그게 연고 정도는 안 된대요. 이거 이게 아나볼릭 들어가야 되는 거죠. 먹는 거 정도 그것도 많이 먹어야지. 뭐 이런데 연고 좀 바른다고 이게 사람이 교만해지면 그거 어떻게 써요? 자신감이 없어.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자 막. 그러니까 완전 막 이제 덤벼라. 운동 나가기 전에 스테로이드 연고를 이렇게 바르고. 그러니까 어디 콩쿨 나가기 전에 스테로이드 막 바르고 몸에다가 샤워하고. 스테로이드 샤워하고 막 스테로이드 샴푸. 네. 근데 이 책이 특히 딱 봤을 때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게 네. 저자가 아까
이력이 예. 그런 환자들을 주로 상대했던 그러니까. 경험에서 쓴 책이다 보니까 예. 이론만도 어디서- 아니고 임상 경험이 어디 뭐 어마어마하죠. 학교에서 이론만으로 막 맞아요, 책 쓰고 맞아요. 이러면 맞아요. 물론 그것도 재밌긴 하지만 음. 경험에 비춘 게 또 읽다 보면 그렇게 와닿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네요. 그거 맞습니다. 진짜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우리가 뇌피셜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뭐 요즘 비슷한 개념들 나오고 근데 이분은 어쨌든 간에 본인의 그 삶과 일터에서 아주 실증적으로 계속 느껴온 것들을 그러니까. 쓴 거라서 그래서 이게 일곱 괴물이 사는 마음. 네. 네. 책도 뭐 두께도 괜찮고 딱 읽기 좋고 아무튼 굉장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특히 저는 그래요.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 생각이나 판단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또 되게 가혹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나는 왜 이렇게 나태할까? 맞아요. 나는 또 왜 이렇게 뭐 폭력적인 사람은 이렇게 주변에 많지는 않지만 저 나태한 부분들이 근데 아, 스스로에게. 약간 그러니까 오히려 타인이 아니기 때문에 더 가혹해지는 부분이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 뭐 사실 폭력적이 되거나 너무 탐식을 하거나 하는 건 또 조절을 스스로 할 수 있으면 하고 만약에 의학적인 문제가 있으면 의학적으로 해결을 해야겠지만 여하튼 간에 나 자신을 학대하기 위해 불닭볶음면 5인분을 먹어야지만 이런. 그러니까요. 그런 탐식인 것 같아요. 그 탐식인데 저거. 죄악이 되는 거죠 이제. 자, 여하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이래서 이렇다라는 그 정답을 내는 거는 되게 어려운 일이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고 전부. 예.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 문명이 개인들의 그런 신체적인 문제나 정신적 문제를 하나하나 추적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때까지 왔잖아요. 이 정도면은. 옛날에 뭐 돈이 없어서는 못했죠. 다들 굶어 죽고 뭐 당장에 지금 우리 애들이 7명이 굶어 죽게 했는데 지금 개 중에 하나가 무슨 화가 좀 잘 난다고 해서 무슨 뭐 좀 나태하다고 해서 얘를 가지고 추적을 해서 뭐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MRI 찍어보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심리 상담도 받아보고 근데 지금 우리가 그게 어느 정도 가능해졌으니까 그렇게 통합적으로 인간에 대해 접근을 하고 그 저는 이제 특히 여기 그런 얘기 나와요. 살기 위해서 또 생존을 위해서 분노나 그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또 우리도 동물이다 보니까 어쨌든 내면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남도 남이지만 내 자신에 대해서 좀 덜 가혹하게 하지만 문제들을 해결해 가면서 살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굉장히 좋은 책 일곱 괴물이 사는 마음입니다. 예. 저자는 가이 레슈차이너, 이한음 옮김 그리고 정재승 교수님이 저희 방송에 몇 번 출연하셨던 또 추천사를 하셨고 그리고 출판사는 흐름 출판 예 흐름 출판 꼭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 한번 보시면 여러 가지로 과학적인 부분 외에 우리 삶의 어떤 태도라든가 그런 부분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지금 그런 게 필요한 좀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네. 자 저희 책 소개 끝나고 방금 말씀드렸던 고훈민 장군님 오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장군님. 따단. 예. 액체와 달마시안 가죽을 예. 저 안경도 아마 그 구한말 느낌으로. 구한말이라니요. 아닌가. 대한제국 이렇게 대한제국, 불러주셔야지. 예. 아, 그럼요. 그럼 처음 나오셨는데 주무시다가 그냥 나오시면 어떡하세요? 뭐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다 오늘 말씀드릴 것과 네. 연관이 있는 거라 예, 특별하게 알겠습니다. 네, 네. 다 의미가 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라서 아주 엉뚱한 분이구나 생각하게 되죠. 네 번째 이상한 사람으로 이제 네, 앞에 세 분이나 계셨네요. 아, 네네. 네, 저희 셋. 아, 영광입니다. 아유,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희 아까 좀 전에 들었는데 저희 팟캐스트를 옛날에 또 해외에서 들으셨다고요. 아, 네. 저 딱 미국에 있었는데 네네. 그 퇴근하고 돌아오면은 그때가 이제 한국 아침 시간이라서 아, 네네. 좀 그 뉴스공장 아, 나오실 뉴스공장. 때, 네. 잘 듣고. 그러셨군요. 네네. 네, 그게 바로 그 MIT에 계실 때인가요? 네, 맞습니다. 오, MIT. 보스턴. 버스턴. 네. 물가는 비싸고 춥고. 네. 물가가 뭐 저희 시대보다 지금 한 2배는 된 것 같아요. 아이고. 네. 그래요. 네. 잘 돌아오셨습니다. 네, 잘 온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러고 보니까 옛날에 보스턴을 한 2번 가봤었는데 네. 정말 가보고 싶어서 딱 한 번 갔던 게 보스턴 그 MIT 옆에 그 펍 있잖아요. 이런 데를 가봤거든요. 근데 정말로 그 뭐 빅뱅 이론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그렇죠. 분위기. 그런 네. 분들이 진짜 좀 맨날 이렇게- 그 트리비아라고 퀴즈쇼하고 딱 봐도 속으로 너무 진짜 예상한 대로 과장이 좀 아니야. 기관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막 이렇게 뭐 되게 즐기고 있는 거 그 보고. 약간 구디런팅 분위기? 그거보다 좀 더 꾸질한 분위기. 예, 네. 꾸질했어요. 거기는 그래도 그건 그래도 배우들이랑 잘생겼잖아. 그러니까
예, 그렇게 멋진 친구들은 또 예. 밖에서 놀고. 네, 쉘던. 자, 우리 고은미님 얘기는 좀 이따 하도록 하고 네, 네. 우리 이영 기자도 또 어쨌든 오늘 나오셨으니까 뭘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있으니까 네, 빨리 끝내겠습니다. 예, 뭐 바이브 코딩 얘기하신다고요? 네, 그 제가 김서방 아까 보여드렸죠. 예. 네, 김서방은 그 요즘 그 이슈가 되고 있는 오픈클로 저희 집에 있는 그 알리에서 산 조그만 컴퓨터에 있는 오픈클로 에이전트의 이름이고요. 그런 데서 돌아가는 거예요? 아 돌아갑니다. 근데 이제 그 로컬 모델은 못 돌리고 로컬로는 안 돌리고. API를 예, 예. 달아가지고 하는 건데 이제 김서방이라는 이름은 이제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 약간 존도처럼 이렇게 네. 익명의 이름인데 홍길동이라고 쓰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학폭 터질 것 같은 이름. 뭔가 홍길동에게 맞은 상처보다 탐관오리 누명이 더 아팠다 뭐 이런 거. 홍길동 쪽이 오히려 당하는 쪽이었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아닌가요? 아 근데 이제 모르죠. 이제 어떤 엄프를 해가지고 그런 의적의 포지션으로 갔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네, 이 얘기는 여기서 끝내고요. 네네네. 어쨌든 그 위험성이 적은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의 그 어떤 김서방으로 해가지고 이름을 해가지고 하여튼 좀 써봤습니다. 네. 바이브 코딩을 좀 해봤고요. 근데 마침 또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그 경영학과 나온 사람들의 친구죠.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저 이거 어저께인가 봤어요, 이거. 아, 그죠. 예. 이거 지금 AI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거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죠. 네네. AI가 일을 줄여주질 않는다. 안 돼. 일을 줄여주지 좋지 않으면 왜 있어야 되는 거야? 인텐시파이 이거 무슨 뜻입니까? 강화시킨다. 일을 더 강화시킨다. 대충 요약해보면 세 가지 요점인 것으로 AI가 요약해줬습니다. 업무 속도가 증가한다. 네. 일이 빨리 진행되니까 직원들이 안 쉬고 일만 하게 된다. 왠지 사장님들이 들으면 좋아할 것 같은 이야기죠. 하지만 직원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직원들의 속성을. 그래서 업무 범위가 확장된다. 지일도 아닌데 하고 있다. 이것도 왠지 사장님이 들으면 좋아할 것 같은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이지만 새로운 업무가 발생한다. AI가 싼똥 뒤수습이 또 일이 되기 때문에. 저것도 AI가 쓴 표현이에요? 아니요, 제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표현은 인공지능이 쓰지 않죠. 김서방이 설마. 저거는 그러니까 인간이 쓰는 표현이죠. 결론적으로는 생산성이 안 늘어난다. 사장님들이 좋아할 것 같은 요소들이지만 생산성이 안 늘어나고 직원들이 빨리 지치고 안 좋다라는 겁니다. 네. 이걸 제가 이제 체험을 해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체험을. 시작은 이거였어요. 이 코드가 뭐냐면 복잡해 보이십니까? 별로 안 복잡한 건데요. 그 CPU의 작동 원리라는 유튜브를 보고 그 일령을 입력받아가지고 그 엔드 게이트와 XOR 게이트를 해가지고 한번 실행해보는 그런 코드를 짜본 다음에 인공지능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거 네가 보기엔 뭐 같아? 그랬더니 뭐 이런 엔드 게이트와 뭐 XOR 게이트네요. 그러더니 이제 뭔가 제안하기 시작합니다 저한테. 이걸로 뭘 해보면 어떻겠어요? 이런 식으로 제안하기 시작해요. 그래? 가볼까? 계획부터 세워볼까? 했더니 막 이런 계획을 세워줘요. 인텔 8080 순수 불리언 CPU 에뮬레이터를 만들어주겠다. 만들어보자. 만들어주겠다도 아니에요. 우리 같이 만들어보자. 일을 시키고 있잖아. 레츠가 되는. 네, 레츠고 해보자. 저렇게 해서 8080을 만들었던 얘기구나. 네, 그래가지고 막 하다가 어떤 식으로 됐냐면, 보면은 이런 그 이 시대의 컴퓨터들은 이때는 메모리가 엄청 비쌌기 때문에 메모리와 주소를 공유하는 그 롬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메모리 공간에 있는 그 롬이 있는데 롬까지 구현을 하자. 어떻게 했느냐? 이게 롬입니다. 0은 false고 1은 true예요. 그래서 true false 해가지고 이게 지금 그 간이 베이직 인터프리터를 파이썬에서 튜플로 롬이기 때문에 바뀌면 안 되죠. 이걸 이제 쭉 이어지거든요. 이건 극히 일부고요. 밑으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막 이런 걸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막 이런 그럴듯한 게 나와요. 막 이런 베이직 돌아갑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 코드가 엉망이잖아요. 막 이것도 해볼래 해가지고 붙이고 이것도 해볼래 해가지고 붙이고 하니까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똥덩어리가 돼버립니다. 어느 순간. 그래 그럼 이 교훈을 얻었으니까 처음부터 깔끔하게 다시 시작하자. 어떻게 할까? 라고 했을 때 이제 이런 재밌는 또 이제 프로젝트를 제안을 하더군요. 애플2를 돌아가게 만들어보자. 애플2 프로그램들을 돌아가게 만들어보자. 애플2, 그러니까 8080 프로세서만 에뮬레이팅 하면서 그 8080 그 매뉴얼에 있는 그 어셈블리어가 돌아가는 거였거든요, 약간은.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애플2 에뮬레이터. 근데 지금 인터넷에 이 애플2 관련 소프트웨어들은 막 막 올라와 있거든요. 그걸 돌릴 수 있는 걸 만들자. 이런 야심찬 계획이 시작됩니다. 그래? 밑도 끝도 없이. 그래? 된다고? 당신이 지금까지 한 정도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용기를 좀. 이거 마치 쇼츠보다 끌려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정신 차려버리면은 저 엉뚱한 데 와 있고 막. 그래가지고 중간에 뭐 수많은 과정들이 있었지만 아까 그 케이트 박사님께는 보여드렸지만 애플2 롬이 돌아가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애플2 롬을 그냥 켜면은 저는 애플2를 안 써봤지만 켜면 그냥 그 애플2 베이직 인터프리터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나는 써봤다는 거 아니야? 아, 써보셨어요? 아 진짜 저렇습니까? 뭐 잘 기억 안 난다. 네. 그랬더라 비슷해요 분위기는. 근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자 일단 이 화면을 보시죠. 이건 이제 베이직의 첫 화면이거든요. 저 위에 있는 애플2E라는 글자 보이십니까? 네. 약간 그럴듯하죠. 저것의 정체가 궁금해가지고 물어봤더니 그냥 저 기분 좋으라고 찍어주는 거였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제 이 다음 단계는 뭐냐면 롬으로 부팅이 됐으니까 애플 도스로 부팅을 해야 이제 뭐 애플2 게임도 돌아가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애플2 도스를 열심히 돌려봤습니다. 열심히 시도를 했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니 어느 순간 갑자기 DOS 3.3이 떠요. 그래서 성공한 거야 라고 했더니 우리의 목표는 도스 3.3이란 글자를 띄우는 거기 때문에 그냥 찍어줬더라고요. 안 되니까.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계속 안 되는데 계속 해두라고 시키니까. 근데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여기까지 왔으면 97% 정도는 된 겁니다. 이제 이 문제만 해결하면 부팅까지 문제 없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좀 더 해봐야지. 아니 근데 아까는 된다며 왜 안 돼? 막 계속 이렇게 서로 이제 감정이 점점 골이 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도스 3.3을 보여주면서 이 글자 보고 싶댔지 봐라. 뭐 이런 식으로 던져주는 거예요 그냥. 아까 얘기했던 그 분노의 감정을 되게 되게 사람 놀리는 것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당신은 지금 파이썬으로 되게 느린 언어를 하고 있지만 최적화를 잘 해놨기 때문에 실제 애플2보다 훨씬 빠르게 실행될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니 이렇게 실행하는 걸 보니까 애플2의 그 공식 클럭이 1.02MHz거든요. 그렇겠지 뭐. 근데 0.1MHz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냐 도대체.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뭐냐. 도스 부팅은 끝까지 안 됩니다. 비슷하게까진 가요. 근데 그 비슷하게 간 건 얘가 나 기분 좋으라고 비슷하게 만들어준 거였어요. 보기에만. 네, 보기에만. 그리고 정말 안 되는 건 또 뭐였냐면 애플2는 그 드라이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실제로 실행하는 거 인터넷에서 받은 파일이고 에뮬레이터에서 돌아가는 거지만 원래 드라이브가 달려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시절에는 이런 그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에 컨트롤러가 없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CPU가 8비트인데 그런 거에 컨트롤러가 있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구조가 이상해요. 뭐냐면 디스크 드라이브가 돌 거 아니에요. 이 RPM하고 CPU 클럭이 연동돼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이렇게 카드 막 잘 던지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은 따로 있고 기차 KTX가 빵 하고 지나가는데 그 창에다가 이렇게 카드를 던져 넣는데 이 둘은 서로를 모르지만 이 둘의 속도를 아주 절묘하게 맞춰놨기 때문에 그 창문으로 카드가 쏙쏙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맞추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는 엄청난 그 장인들이 하는 거다. 그 인터넷에 있는 그런 것은. 그런 것을 뒤늦게 알려줍니다. 당신은 지금 98%까지 왔어요. 이 문제만 해결하면 돼요. 하면서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서야 알려줘요. 이게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얼마 동안 일하셨습니까? 꽤 한 1-2주를 버렸죠. 완전 농락당한 거잖아요. 농락당했죠. 정말 농락당했죠. 앞으로 이런 사람이 없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이제 감정이 이제 점점 깊어지잖아요. 골이 깊어지잖아요. 빨리 해라. 인터넷에 있는 다른 에뮬레이터도 있으니까 그런 거 코드라도 보면서 해라. 라고 했더니 저한테 이런 제안을 해옵니다. IZ애플2라는 그런 그 오픈소스 에뮬레이터가 있어요. 이건 인터넷으로 확인해보고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해보니까 잘 된다. 근데 우리 건 드라이브에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까 그냥 인터넷에서 받아서 써라. 저거 써라. 지금까지 만든 건 그냥 잘 보관해라. 추억으로. 그렇게 애플2 에뮬레이터가 갖고 싶으면 오픈소스니까 카드다 써. 지금까지 한 건 경험으로 그냥 경험으로 추억으로 저기 써놨어요. 학습 참고용으로 보관하자. 우리 에뮬레이터를. 이거 지금 캡처한 거예요. 얘가 한 말을. 진짜? 네. 제가 정리한 게 아니에요. 얘가 한 말이에요. 우리 에뮬레이터 학습 참고용으로 그러니까 기가 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 모든 게 들어있습니다. 업무 속도가 점점 증가하다가
점점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안 할 일도 하게 돼요. 그러다가 얘가 지금까지 했던 게 다 똥이라는 걸 깨닫고 아, 이걸 수습하게 됩니다. 뭐 아까 나왔던 그 아티클을 본인은 몇 주 동안 경험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제가 겪은 게 뒤늦게 나온 거죠. 좀 빨리 나왔어야지. 한 달 정도. 야. 이 아티클이. 근데 얘 말이 맞네요. 2주 동안 한 게 학습했다고라도 위안을 삼지 않으면 그쵸. 그러면 그 가스라이팅을 하지 말았어야지. 그러니까. 다 됐어요. 이제 구분응선을 넘었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말았어야지. 이제 조금만 더 나아가 볼까요? 이런 거 하지 그것도 말았어야지. 약간 그 헐루시네이션 계통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런 식의 말을 하는 분들도. 그냥 가스라이팅입니다. 아니 잠깐.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이게 얘가 어느 시점이 되면 방금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짜증을 내면서 아니 왜 하려고 그래? 오픈 소스로 다 있잖아. 이런 식으로 짜증내기 시작하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그것과 이렇게 북돋우지 않아도 되는데 북돋는 상황 있잖아요. 그 상황과 갑자기 너 왜 이것까지 하려고 해라고 하는 게 뜬금없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그 뭔가 하여튼 알고리즘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과는 근데 사람도 그러나?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종료를 하자면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인공지능은 훌륭한 동업자다. 근데 어른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절대 동업하지 마라. 동업하면 원수만 되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제 결론은 AI에 가스라이팅 당하지 말고요. 얘가 뭐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끌려가지 마시고 진짜 내가 얘 때문에 일을 벌이지 마시고 내가 할 일이 있을 때 도움을 받는 식으로 사용을 하면은 그러니까 동업자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 부하 직원으로 생각을 해라. 얘가 뭘 제안을 하면 아니 이걸 하셨으니까 이제 뭐 또 하실 수 있겠네요. 이런 거 그냥 월급 더 받으려고 그러니까 API 더 쓰게 해가지고 돈 더 받으려고 얘가 지금 나한테 아부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끊어내시고 내가 할 일에만 집중하시면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 있다. 이게 교훈입니다. 사실은 말 나온 김에 말하자면 네. 제가 2년여 전에 냈던 그 기계 속의 유령이라는 AI 책 있잖아요. 네. 이런 상황을 예측한 글이 있어요. 그때는 에이전트 개념도 없었어. 그 책에는 예측하지 않은 게 뭡니까? 모든 그 책만 읽으면 인류의 미래가 AI와 관련된 미래가 다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네. 빨리 끝내서 근데 보여주세요. 실제로 있는데 네. 어떤 내용이냐면 그 AI가 실제로 사물을 도와주는 얘기가 있어요. 아 좀 들어봐줘. 네. 아니 뭐 무슨 말만 나오면 다 그 책에 있다고 하니까 이거 아 실제로 있단 말이야. 자 뭐냐면 진짜로요. 근데 그때는 이 업무 도와주는 에이전트 개념도 없을 때고 네. 어떤 얘기가 있냐면 사무실에서 이제 일을 도와주기 시작을 한다 AI가.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처음에 내가 원했던 거는 우리 직원들 월급 평균이었다. 네. 그 정도를 시켰는데 얘가 계속 제안을 하는 거야. 월급 평균만 갖고 되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이게 좀 저 가장 많은 사람하고 가장 적은 사람하고의 편차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리를 해가지고 해야지 보이지 평균만으로 의미가 없다는 제안을 하면 그래 그걸 해보자 이러기 시작하면은 점점 저쪽은 제안을 하고 그러니까 내 컴퓨터에 있는 혹은 우리 서버에 있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니까 나 이제 그걸 같이 하게 되는데 저 책에 제가 썼던 게 어느 시점에 끊어야 된다고 그거를 아니면은 계속 그 빠져들어. 불편에 살 수가 없다 계속 네네. 제안을 해내기 때문에 네. 실제로 있어요 저게 책에 있다고 진짜로 읽어봐. 네네네. 있어요. 뭔들 없겠습니까? 예. 다 있어. 100만 년 후에 우리 인류가 지배당하니까 다 있어. 네네네. 없습니다 그것은. 네. 자 여하튼 벌써 이제 아무튼 저 내용을 보고 있으면 좀 걱정이 되는 게 우리 저 이런 애플 2 에뮬레이터 같은 건 뭐 안 들어도 상관없잖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렇죠. 솔직히. 아니 솔직히 안 돼. 아니 솔직히 그 받아서 하니까 너무 잘 돼요. 그분 너무 잘 그러니까. 만들어 놓으셨더라. 그리고 도스 3.0 이런 거를 글자로만 보여준다는 건 좀 황당하긴 한데. 그래놓고 아니 왜 이거 사기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좀 이런 화를 냈더니 그냥 에뮬레이터 쓰라고 이거 이러면서 이렇게 이거는 우리가 뭐 그냥 재미삼아 하는 거니까 뭐 안 돼도 그만이고 또 애플 에뮬레이터가 동작을 안 하는 걸 바로 알 수 있고 하면 하는 걸 바로 알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 나중에 얘가 이제 많이 커가지고 우리가 비슷한 AI를 뭐 핵 개발 혹은 뭐 우주 탐사, 뭐 목성 탐사 이런 데다 사용을 했는데 막상 한참 하고 몇 년을 하고 나중에 뒤에서 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출발기 건데. 직전이 돼. 야, 핵 개발을 하면 경제 제재 당한다는 걸 말해줬어야지. 막 아니 저거면 다행이지. 뭐 만들라고 해서 막 우라늄이니면 다 갖고 와서 몇 년 동안 진짜 열심히 한 거야. 그랬더니 그거 안 되는데 그거. 아 맞아, 막 전투기 같은 거 막 만들라고 해가지고 만들고 있었는데 뜨지 않아. 아니 그냥 미국에서 사오라고요. 막. 이제 98%는 됐고 2%만 하면 되는데 안 떠. 학습용으로 행거에다가 갖다 놓으라. 학습용으로 서울 시립과학관에 갖다 놓고
야, 그런 진짜 중차대한 문제에서 그런 태도를 보이면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그러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진짜 모르던 새로운 문제를 접근하는 경우에는 이게 맞는지 그런지를 과정 속에서 모르다가 나중에 결과 나왔을 때 저런 소리가 나오면 아니 근데 어디에서도 생각해보니까 어디에서도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라고만 하고 이렇게 실제로 똥을 밟은 사례를 얘기하는 건 제가 처음인 것 같은데요. 아, 그럴 수 있네요. 어디 좀 논문 같이 해서 좀 발표해봐요. 저기 논문 쓸 수 있겠다 이거. 싫어요. 꼴도 보기 싫어요. 나태. 꼴도 보기 싫어요. 나태는 네. 7가지 죄악 중에 하나라고. 뇌를 검사해봐. 갑자기 떠오른 건데 네. 갑자기 되게 긍정적으로 막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가스라이팅 하다가 스탠스가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게 이제 뭐 제미나이든지 뭐 구글의 어떤 GPU 서버의 사용 전력량을 뭐 예를 들어서 1kW를 초과했을 때 갑자기 스탠스가 바뀌게 알고리즘을 짜놨다고. 모르겠어요. 그거 모르겠어요. 낸 돈보다 좀 더 이렇게 소비할 것 같으면 오. 뭐 그런 게 있잖아. 근데 그 지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지점이냐면 누군가가 해봤을 것 같은 건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이런 짓을 누가 하겠습니까? 이런 거 파이썬으로 이런 애플2 이런 걸 만드는 걸 누가 하긴. 하겠어요? 이런 짓을 왜 하지? 아무도 안 해봤겠구만 하는 게 나오면 헤매기 시작하거든요. 이걸 바꿔서 생각하면 내가 뭔가 이런 쓸데없는 거 말고 진짜 진지한 뭔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한테 도움을 주던 인공지능이 쓸데없는 소리를 하면서 갑자기 저런 똥을 싼다. 그럼 내가 진짜 뭔가 전인미답의 어딘가에 왔다는 반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AI 학습의 어떤 경계에 네, 서 있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 확실하지 그렇게라도 생각해야죠. 그런 거 치고는 애플2 에뮬레이터 만들려고 하셨던 거는 좀 별로 인류사적인 별로 아무 가치가.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좀 이제 시행착오를 저 덕분에 줄인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회 전반적인 이익이 형성된다. 몸을 네. 던지셔가지고. 네. 진짜 아무도 안 할 것 같은 얘기는 한데, 그죠? 자, 여하튼 네네. 재밌는 네. 실험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 기계 속의 유령이 저평가되어 있는데 많이 저 안에 정말 지금 벌어진 얘기 다 있어요. 진짜 몇 년 동안 벌어진 얘기 다 있어. 네네 다 있습니다. 다 읽어보시고 우리의 인류의 미래를 한번 보시라. 그런 얘기를 진짜 책 광고 안 하잖아요, 저. 네. 어쩌다 한 번씩 가면 이용 기자가 꼭 저렇게 심하게 뭐라고 그래가지고 예, 무슨 말인들 없겠습니까? 예. 예, 저게 반어가 아니고 다 사실이에요. 자, 이 정도 하고요. 네. 우리 게스트 분을 모시고 너무 우리가 막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을 했고, 네. 자, 고은민 장군님 나오셨고요. 야, 아유, 형.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끼어들기가 참 힘드네요. 네, 여기가 좀 그렇습니다. 안 끼어드는 게 맞겠죠. 예, 하여튼 뭐, 네. 그 앞에 우리가 한 얘기를 조금 이제 이 질문을 드리자면, 물론 내용도 중요하지만, 카이스트를 나오셔서 MIT 건축과에서 석사를 하셨는데 실크로드 따라서 전통 문양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AI를 이용해서 분석하시고 지금은 놀랍게도 전통 갑옷 제작 메이커가 되셨다는 게 관장님의 설명이거든요. 예. 이 모든 근데 상황들이 매우 궁금하기 때문에 거의 흡사하게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하신 게 그 어떤 그 문장으로서는 완결이 되는데 그 거기 나온 개념 하나하나가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하나도 모르겠고. 맥락은 안 맞지. 네. 오늘 제 뭐 이제 발표 들으시면은 조금 더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사실은 저도 연결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이게 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정리가 되고 그러면 AI한테 당하신 거 아니죠? 사실 좀 당하고 정신을 있습니다. 차려보니. 특히 이제 엊그제 이제 지지고 복구했는데 아, 네네네네. 이 문양도 다 가짜 아닙니까? 그 뭐 상당수는 진짜입니다. 아니 이런 옷이 필요하면 사입을 하고요. 막 이런 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자 이제 여기서 우리 저 분위기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끊임없이 끌려가게 되기 때문에. 아, 네네. 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을 할까요? 예. 이것이 정상인의 네네. 태도야, 이것이. 네네네. 제가 또 멋진 인트로를 생각했는데 어떤 타이밍에 말할지 하다가 패턴에 미친 남자 페미. 팸이시군요. 네. 페미 아니고 네. 페미 고음입니다. 고은민 장군님. 우린 장군님이라고 해서 네. 부르겠습니다. 그냥. 그래서 뭐 아까 뭐 장군님이라는 말 나온 김에 이게 오. 이제 사실은 이제 투구를 형성한 그쵸. 탈모자거든요. 오. 직접 만드신 겁니까? 이거 제가 디자인을 한 겁니다. 아. 그래서 공장에서 생산을 한 거라서 네. 지금 뭐 국립중앙박물관에 오. 뮤츠 샵에 가시면은 진짜요? 네, 판매를 하고 있어요. 밑주에서 그 네. 유명한. 그래서 유재석 씨도 방송에서 써주시고 와. 네, 겸사겸사. 따뜻하겠다. 네. 그 귀 덮개 있는 이 마크는 뭐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패턴이 들어가는데 아, 사실 이제 그러네요. 벗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제 조선 투구를 이제 모티브로 했는데요. 그 조선 투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사실은 이게 다 리벳입니다. 아, 그 그렇죠. 실제 그 유물을 보면 예. 그래서 리벳이 있고 그 안에 뭐 철판이나 가죽판을 이제 천에다 연결을 하는 거죠. 그 두정갑. 네, 두정갑입니다. 예. 그래서 두정이 이제 리벳이라는 뜻인데 그거를 이제 형상화해서 이렇게 패턴식으로 만들어서 했고요.
이 부분을 사실 이제 드림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이제 사극을 보면 이렇게 아기 코끼리 덤보처럼 나풀나풀 거리는데 사실 이제 전투할 때는 이렇게 쫄라매서 그래. 목을 보호하는 거예요. 아. 원래는 이제 이거보다 더 길죠. 그래서 목이 이렇게 아예 덮이게. 네네. 아. 목에 칼 맞으면 이제 바로 가기 때문에. 여름엔 전쟁 못 하겠는데요? 예, 여름에는 못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한국사의 어떤 일본이랑 전쟁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전쟁이 겨울철에 일어났어요. 특히 북방 민족들이 쳐들어온 거는 일단 압록강이랑 두만강이 얼어야 되고. 그렇네요. 네. 아 그러네. 그리고 그 친구들도 이제 갑주를 항상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여름에는 정말 전쟁 못 해요. 차라리 추운 게 낫지 네. 정말. 심지어 그 친구들은 이제 다 머리까지 빡빡이로 깎잖아요. 예, 워낙 이제 그 전투를 하다 보면 열이 많이 나서. 그랬어. 네네. 그래서 그 열교환을 위해서. 네. 그 일본 상투, 사무라이 상투도 그것 네.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아 진짜요? 네. 아 그렇구나. 그래서 발산을- 변발, 변발 촌막에 뭐 바이킹들도 사실은 머리가 치렁치렁한 게 아니라 그렇게 또 깎아서 그 여기 많이 깎였다고 전투목적이구나. 하고. 그래서 그거 덕분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중국과 그 일본 사극에는 아이돌들이 잘 못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하죠. 머리를 밀어야 돼가지고. 그러니까 좀 타격이 너무 커 이미지가. 하지만 한국 사극엔 나올 수 있죠. 네, 우리는 또 두정갑이 있으니까 쓰고 네. 나오는. 사실은 한국도 이제 그 상투 안쪽은 다 이렇게 깎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안쪽에 부피가 있으면 그렇겠다, 이제 진짜. 그렇네요. 물구가 없어서. 맞아요. 신체발 무수지. 그러니까. 좀 명목상으로만 이제 현실에서는 그렇게 이렇게까지 타협했구나. 평생 안 깎는 머리를 다 이렇게 해서 그게 되겠어요. 생각해보면. 그러니까요. 보면서 이게 이렇게 될 말이 것 안 되죠. 같은데 뭐 이랬는데. 역시나. 그런 모순 때문에 네. 조선이. 우리 전통의 비밀이 다 까발려지는 순간이군요. 그렇구나. 네. 신기하다. 뭐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예, 뭐 슬라이드 이제 설명드리면 될까요? 네네. 네. 그래서 우와. 첫 번째 슬라이드 쓰고 계신 것은 설명 안 해주십니까? 설명 뭐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안경. 그래서 이제 사실 좀 정신이 없죠. 오늘 패션 테러리스트 네. 수준으로 이제 하고 났는데 이게 이제 뭐 이거는 이제 뭐 짭퉁이죠. 애초에. 애체라고 해서 옛날 안경인데 여기 이 문양이 어디서 나온지 아시나요? 이 부분 이제 그거 태 뿔. 문양이요? 네. 소뿔? 이거는 이제 플라스틱인데 원래는 이런 반투명한 갈색이 그 바닥거북이 등껍질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패턴을 옛날에 가진 안경은 상당히 고급품이었고, 근데 이제 그러네요. 바닥거북이 이제 희귀종이기 때문에 요새는 이제 쓰지 못하는데 일본에서는 또 뭐 양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한적으로. 예, 그래서 일본에서만 그런 바닥거북 등껍질을 구할 수가 있고, 사실 이게 대한민국보다 훨씬 오래전 거잖아요, 그죠? 뭐 디자인적으로는 그렇죠. 네, 정약용 이런 거, 예, 뭐 정조대왕 정조대왕 그런 시대죠. 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네네. 예, 저 고구려 무용청 그래서 부부도 뭐 저 그림 사실 많이들 익숙하실 텐데, 많이 봤죠. 네. 교과서도 나오고. 예, 저 보면 다 땡땡이 옷을 입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저희 선조분들도 이제 패턴에 미쳤었다, 음. 팸이다. 어. 근데 과연 이제 저걸 봤을 때 저 옷을 어떻게 저 패턴에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게요. 어떻게 만들었을 것 같으세요? 근데 저걸 만약에 그러니까 당장 생각나는 거 술을 넣는 건데 그러면은 너무 생산성이 안 나올 것 같고. 네. 그러네요. 약간 감자에 도장 찍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가 좀 의견이 분분한 편인데, 뭐 술을 넣는 방법이 1번이고 네. 또 술을 넣지 않고 이제 편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뭐 술랑 다르죠. 뭐 하는 방법이 있고, 근데 그것도 사실은 생산성 문제에서 뭐 그쵸. 가격이 꽤 높은 그렇죠. 거고, 예. 이제 뭐 그 염색을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그나마 네. 이제 빠르게 할 진짜 것 도장 찍는 것처럼.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이제 다른 그림을 보면은 접객도? 네, 칼로 찌르는 그 것처럼 생겼어. 저분은 이제 접객이 사실 아닌데? 하인이에요. 그래서 높은 신분은 아닌데, 얘기 아니야. 암살인데? 예, 위에는 땡땡이가 이제 원형인데 아래는 좀 길쭉하죠. 그러네요. 네. 네, 그렇네요. 지금 입고 계신 이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아까 달마시안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달마시안이 아니고, 그럼 이 길쭉한 게 뭐겠냐,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지만 저 이제 오른쪽에 계신 분은 국제서현 그 중국 분이에요. 그래서 그 고구려랑 같은 시기에 있었던 북제. 북제라는 그 위진남북조 네네. 시기에. 네. 근데 저분도 비슷한 옷을 입고 계신데 뭔가 네. 꼬랑지처럼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조금 더 기네요. 네네네. 저게 뭘까요? 올챙이. 아닙니다. 올챙이. 아니 좀 진지하게. 뭐 표범, 미안해. 표범 진짜 가죽 표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네, 표범일까? 자, 북제는 바로 고구려 옆에 있었고요. 음. 그 기본적으로 이제 가죽 얘기를 했으니까 모피 얘기를 했으니까 어느 정도 감은 잡으셨을 텐데, 사실은 그 만주랑 한반도 북부일 때가 고조선 시대부터 굉장히 그 모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중국 쪽에 어떤 모피 농장들이 다 거기 위치해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정체가 뭐냐? 족제비. 이제 족제비가
와. 겨울철에는 꼬리만 까만색을 남기고 흰색으로 이제 옷을 갈아입는데요. 네. 그러면은 그거 이제 가죽을 벗겨서 이제 밍크 코트 실물 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거 이어 붙이면은 이제 저런 식으로 뾰족한 패턴이 생기는 것이죠. 와. 그럼 저 검정 거 하나당 한 마리네요. 네 맞습니다. 야, 그래서 제가 입고 있는 대박. 거는 당연히 이제 실물은 아니고 이제 네. 요즘은 좀 그러셨을 리가 없죠. 문제가 되죠. 네. 저희 달마시- 방송 자체가 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달마시안 몇 마리만 있으면 될 걸. 그래서 사실 예.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사실 밍크 코트 이런 게 뭐 굉장히 그 뭐 몇백 마리 들어가니까 하나에 네. 문제가 많이 지금 되고. 오른쪽 이미지를 보면은 네. 패턴 수준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꼬리가 진짜 이렇게 춤처럼 맞습니다. 나와 있네. 그러게 입체적으로. 꼬리가 보이네요. 와, 근데 그 패턴? 아까 근데 하인이 접객하면서 입은 것도 땡땡이가 있는 걸 보면 네. 생산성이 어느 정도 담보가 돼야 입을 수 흔했다는 있, 거야. 하인들도 입을 수 있는 거 그건 아니야? 아마 이걸 흉내내서 만든 거 네, 아닐까? 뭐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소수설인데 이제 워낙 그 한반도 북부에서 모피가 유명했기 때문에 네. 모피에서 유래를 했거나 모피거나 뭐 그런 이제 어떤 학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땡땡이 같은 경우도 우와. 점이라기보다는 사실 또 한반도가 호랑이보다 표범. 많았던 게 표범이거든요. 표범. 아. 표범 가죽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네네. 그래서 뭐 네. 아니면 밑에도 입고 왔는데 아, 표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약간 패션에 실제로 그런 게 있잖아요. 원래는 표범 패턴에서 시작했는데 네. 그 표범 가죽이 아니더라도 그냥 그 모양이 예쁘니까. 그렇죠. 뭐 속옷에도 들어가고 예, 맞아요. 뭐 그런 그런 느낌으로. 사례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 패턴이라는 게 긴 한 게 그런 데서 그러게. 네, 그래서 뭐 자연물에서 처음에는 뭐 기인을 했을 것 같다. 뭐 그렇게 가볍게 좀 이렇게 재밌게 풀어보고자. 아 근데 이제 인터뷰를 생각해보면 해봤고요. 네. 땡땡이도 무슨 기원이 있으니까 생겼겠지. 그렇죠. 네. 누가 그냥 갑자기 동그라미를 찍찍 찍진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은 드네요. 네. 네, 그래서 뭐 제 소개를 다시 좀 제대로 드리면은 저는 이제 대학교 때는 이제 기계공학을 전공을 하고, 근데 사실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뭔가 좀 이렇게 만드는 거를 더 좋아했어서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 적성을 살릴 수 있을지 고민을 하다가 당시에 이제 막 3D 프린터가 처음 대중화된 3D 프린터가 나왔고 뭐 그런 시기여서 종로의 세운상가에 네. 이런 3D 프린터나 뭐 레이저 커터 같이 이제 컴퓨터 뭐 컨트롤드 머신이라 그러죠. 그런 CNC 제작기기를 갖춰놓고서 뭐 어떤 창업자나 발명가들이 와서 이제 여러 가지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이제 만드는 일을 했었고요. 저기서 고산님 네. 계시지 않았어요? 고산 대표님이랑 같이 했어요. 아, 저 거기 여러 번 갔었는데. 그러세요? 예, 예. 제가 없을 때 오셨군요. 제가 알기로 저 때 국내 최초 팸랩이 저거였는데 그렇죠. 그걸 이제 후민 쌤께서 등록하신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예. 그게 인연이 돼서 이제 유관장님이랑도 네. 저 가천과학관에 계실 때 예. 거기에 또 세팅하는 거 제가 좀 도와드리기도 했어요. 저기도 참 저도 참 익숙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저 모교에도 이제 뭐 저런 제작 공간 만드는 그런 일을 하다가 네. 네 이제 좀 늦게 오.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MIT. 네, 제가 간 거는 이제 그 MIT 건축과인데요. MIT는 네. 그 지금은 또 모르겠는데 디자인 대학이 따로 없고 이제 건축과 안에 디자인 대학이 있는데 제가 이제 간 거는 이제 디자인 컴퓨테이션 그룹이라고 해갖고 예를 들어서 뭐 디자인을 알고리즘적으로 뭐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거를 좀 공부하는 그룹입니다. 그래서 뭐 네. 제가 좀 연구했던 것 중에 뭐 푸마랑 어떤 기능성 패턴을 이용해서 어떤 신발 밑창의 어떤 뭐 딱딱함 이런 게 예를 들어 러닝 할 때나 뭐 조깅 할 때 이제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기능성 패턴을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도 했었고 아, 건축과 그러니까- 안에서 저런 거. 네, 그러니까 네. 무얼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그 딱딱함이 다르게. 네, 맞습니다. 와, 그 신기하다. 억세틱이라 그러는데 이게 뭐 한국어 번역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메타 물질 일종의 메타 물질인데 물질 자체의 어떤 그런 패턴이나 구조를 바꿔가지고 네. 이게 다른 기계적인 네, 특성을 맞습니다. 바꾸는. 아. 네. 와. 네, 그런 작업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접힐 수 있는 딱딱한 뭐 구조체를 이제 자동으로 어떻게 3D 모델을 넣으면은 이게 이거를 이제 접을 수 있게 만드는 건가. 그래서 뭐저 코뿔소 있는데 네네. 네, 그 저것도 이제 카드보드인데 뭐 동영상이 재생이 안 되지만 그 이렇게 제끼면은 이제 납작해지는 거죠. 그래서 뭐 그거를 응용하면은 뭐 가구 같은 형태도 접을 수가 있고 대신에 이제 펼쳤을 때는 고정이 돼서 단단하게 뭐 이런 연구를 저는 했는데요. 다시 이제 제가 그 속한 그룹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저분 이제 뭐 흑백이라 돌아가신 것 같은데 이제 잘 살아 계시고요. 그러니까 사람 사진 흑백으로 쓸 때 조심해야죠. 그래, 네. 조심해야 돼. 멋있는 사진이죠, 그래서 나이도 좀 드신 것 같아서. 네, 네. 위에 뭐 선 지나가게 하고 이런 거 절대 안 돼요. 저분이 이제 조지 스타인이라고 그룹을 조지 만드신 스타인. 분인데 네네네. 이미 그 70년대 이때 그때가 막 어떻게 보면은 그 CAD라는 컴퓨터로 뭔가를 네. 설계하는 거의 태동기였는데요. 그때 어떻게 디자인을 컴퓨터상에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론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는 저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이 중국의 그 아이스레이라고 하는데 이제 얼음 깨진 문이 창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어떤 식으로 이제 문법화될 수 있는가 뭐 이런 연구를 이제 체가해서 이런 거 재밌다. 야. 아, 전 특히 오른쪽 위에 저기 책인가요? 네네 맞습니다. 쉐입. 아까 저런 저명하신 분들은 제목이 그냥 간단하죠. 예, 저는 한 단어로 끝나요. 원래 쉐입. 비싼 아파트도 이름이 짧아요. 약간 무슨 뭐 거길? 야, 그렇게 안 비싼 아파트일수록 뭐 에듀포레 막 이런 거 붙으면서 이름 길어지거든요. 그런 김수환 아파트 혹시 모델이요. 진짜 있어요? 저희 아파트는 그 한때 전국 기록을 가지고 있는 긴 아파트였습니다. 아. 근데 대부분 뭐 그러잖아요. 뭐 과천자이 뭐 이런 식으로 야, 뭐 그렇잖아요. 대장일수록 짧아지죠. 예, 대장일수록 이름이 짧아지죠. 저런 분들 책도 대장일수록 맞아요. 그렇군요. 저도 그럼 앞으로 책을 짧게 제목을 네. 기계 속의 그냥 유령 유령. 아니면 그냥 전혀 주제와 맞지 않는 아니면 기 예. 그 이렇게 AI 관리 책인데 네, 기 이렇게 해가지고 기란 무엇인가 이런 거. 계속 가시죠. 네. 그래서 뭐 이분은 이런 거 이제 최초로 이제 정립을 하신 분이고 이분의 이제 제자들 같은 경우도 좀 흥미로운 작업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면은 이제 왼쪽에 이제 분은 네리 옥스만이라고 그 유명한 MIT 미디어 랩의 교수님으로 계시다가 심장 모양 같기도 하고. 그 앱스타인한테 이제 돈을 받아서 아이고. 그 랩이 그래서 이제 그만두고 이제 아이고. 요새는 독립 스튜디오를 만드셨어요. 근데 저분 네.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생체에서 이제 영감을 받은 디자인으로 뭐 옷도 만들고 3D 프린팅도 심장 하고 만들 수도 있겠네. 그래서 저 이제 팬티 같은 경우는 그 세균이 증식하는 모양을 그 알고리즘화를 한 거예요. 네. 그래갖고 그게 이제 어떻게 증식을 막 하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3D 모델로 만들어서 옷을 만들기도 하고. 에일리언 다음 편 나오면 저런 거 넣어도 되겠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미 많이 아마 그 적용이 돼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런 거에서 약간 아름다움을 맞아요. 찾으시는 네, 네. 그런 건가 보네요. 뭐 저걸 실제로 입지는 않을 테니까 저 컨셉으로 네, 뭐 시작해가지고 패션쇼 같은 네네. 것도 많이 하시고. 아닌데요, 저 입었는데요. 하면 이렇게. 강철 딱딱하죠. 네. 그리고 오른쪽 같은 분은 이제 저 오른쪽 그림이 뭐냐면 블럭들인데 자석으로 이제 조인트를 달아놨어요. 네. 그래서 저 블럭들을 그 물 속에 넣고 한 48시간 정도 이제 물을 저어줍니다. 네.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는 저게 이제 조립이 돼갖고 의자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단백질들이 아미노산들이 어떤 태초에 생명이 생겨날 때 어떤 식으로 발생했을까를 좀 더 이제 뭐 큰 스케일에서 뭐 이제 흥미롭네. 산업에 응용할 수 있는 뭐 그런데 적용을 하는 뭐 그런 디자인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 자기 조직화 뭐 이런 쪽에 네네. 그래서 이제 저분이 운영하는 그 연구실 이름은 셀프 어셈블리 랩입니다. 그렇군요. 네. 약간 이거 우주 같은데 탐사할 때 좋겠다. 아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이 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들어본 것 같은 게 옛날에 3D 프린터가 아니라 그 다음 버전이 아마 그런 게 될 거다 뭐 이렇게 네네. 그래서 되게 아톰은 아니더라도 네. 기본적인 어떤 요소가 그냥 셀프 어셈블링 되는 뭐 이런 그래서 시대가 뭐 올 거다 이런. 그거의 장점은 이렇게 예를 들어 뭐 삼각형의 어떤 뭐 복합재, 네. 탄소 복합재로 그거 이게 차착착착 쌓아서 이제 그거를 우주로 쏘는 거죠. 그러면 로봇가 걔를 하나씩 꺼내서 이제 조립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굉장히 컴팩트하게 이제 보낼 수도 있고, 그렇네요. 네, 또 분해를 해서 필요 없어지면 다른 거 만들 수도 있고 뭐 이런 컨셉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좋다. 그런 거 좋다. 애니메이션 중에 그 비키어로인가 그 네, 만화 네, 있잖아요. 거기서 거기서 네. 악당으로 나오는 네. 건가 뭐 이렇게 막 사실은 때는, 거기 어떤 그 로봇 중에 뭐 소프트 로봇도 그렇지만 네. 굉장히 뭐 이런 뭐 그 공대에서 연구하는 그 로봇들을 굉장히 많이 차용해 온 게 적용했더라고요. 많나. 네네. 예. 와. 그래서 저도 뭐 저 셀프 어셈블리 랩에서 잠깐 일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저도 이제 저런 거를 뭐 하려고 이제 유학을 간 거였는데 네. 약간은 좀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미디어에 보여지는 거에 비해서는 뒤에 부분이 엄청 노가다고 좀 현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뭐 그런 상황에 이제 어쨌든 저 뭐 국제적인 학교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다양한 나라에서 학생들이 오는데 저희 이제 그 그룹에 굉장히 중동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란 학생도 있고 터키 학생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이제 어울리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그쪽 문화에 이제 노출이 많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예, 발음이 어려운데 저도 항상 무르카나스라고 하는데 이제 무카르나스라고 하거든요. 네, 이게 그 이슬람 사원에 이제 입장할 때 보면은 그 위쪽에 이렇게 그 도움이 있는데 네. 그 구조가 저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 저거는 이제 좀 간단한 편인데 그 사실 저건 실제 구조를 떠받친다고 뭐 많이
착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냥 사실 순전히 장식적인 아, 용도거든요. 그렇군요. 네, 저거를 이제 평면에다가 그 프로젝션을 하면은 저게 일종의 어떤 그 테셀레이션 그 패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다 보니까 뭐 한국에도 뭐 저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있지 않나 뭐 생각하다 보니까 저희 이제 단청 이것도 어쨌든 그런 종교적인 시설에서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어떤 그 그쵸. 황홀경이랄까 이런 거를 맞아요, 주기 맞아요. 위해서 음. 만들어진 거죠. 네. 저런 게 잘 돼 있으면 좀 그 느낌이 있죠. 이상한 네네. 느낌. 예. 특히 뭐 요즘에야 뭐 유튜브도 보고 그렇지만 옛날에는 사실 저런 걸 보면 얼마나 놀랐겠습니다. 일이 벌어지고. 그 저 색 자체가 좀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뭔가 현란한, 그 사이키델릭한. 뭔가 좀 그쵸. 네네. 사이키델릭이라고밖에는 네. 뭐 표현할 수가 저 없네요. 약간 인류 공통의 그 뭐가 있죠. 저런 네. 패턴들의 그거 색깔과. 아까 거 보여주시고 이거 네. 보여주시니까 그 만화경 같은 무늬들하고 반복 무늬들. 그래서 뭐 실제로 그 이제 이슬라믹 지오메트릭 패턴이라 그러는데 그 중동 지방의 패턴에 대해서는 어떤 이거를 이제 컴퓨터적으로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가 상당히 이미 많이 있네요. 하고 있습니다. 와. 네, 그래서 뭐 책도 나오고 논문도 꾸준히 나온 편인데 기하학적 제가- 접근을 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예. 예, 왼쪽 아래 보니까 저렇게 이제 뭐 방정식이 나오고 막 네. 이런 거 보니까 사실 이런 거 멍하게 보고 있으면 저기서 도형 찾기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슬람 쪽은 이제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 이 동양 쪽 기하학적 패턴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그 소개된 바도 없고 그러게요. 그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뭐 존재하는지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렇네요. 진짜 네. 만화경이네. 네, 이거는 이제 그 단청장 홍창원님이 이제 와. 그린 어떤 병풍의 일종인데 뭐 단청장. 상당히 이제 종류가 많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석사 때 진행한 연구는 뭐 이런 일단은 어떤 그 한국 고건축에 쓰이는 그런 패턴들의 어떤 최소 요소를 파라메트릭하게 분석을 한다 그러는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정해서 그걸 변형을 시켜보면서 뭐 어떤 게 이걸 과연 한국적으로 만들 것인가 이런 거를 이제 연구를 해봤고요. 와. 그 기존에 이제 존재하는 패턴들을 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어떤 그 선적인 요소랑 그 원적인 요소의 조합으로 상당히 많은 수가 이제 이루어진 것을 또 네. 파악을 해서 이거를 그 저희 그 그룹 장님이 하신 것처럼 약간은 좀 문법화를 해봤습니다. 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사실 뭐 이게 아주 큰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정리를 했다는 데 의의를 두고 싶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고 인공지능을 보여주면 이제 갑자기 이제 당신도 뭘 지을 수 있어요.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산으로 가는 건데 이제 그러지 않고. 그래서 이거 문법화를 시킨 이유는 사실 그때 제가 이제 벌써 이 논문 한 게 10년 전인데 그때는 사실 인공지능은 좀 초보 단계였고 이제 머신러닝이 굉장히 이제 유행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법을 좀 학습을 시켜가지고 뭐 머신러닝 엔진을 훈련을 시키면 네. 예를 들어 뭐 어떤 패턴을 이제 봤을 때 이거를 뭐 저런 어떤 요소들로 이제 알아서 분해를 해준다든지 뭐 문법화를 시켜줄 수 있다든지 뭐 이런 거를 이제 가정하고 이제 준비를 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이제 한국 그 단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종이를 접어서 거기에 이제 빵꾸를 뚫어가지고 그 조갯가루를 이렇게 톡톡톡 쳐갖고 그 본을 실제 건물에다 대고 그 밑그림을 그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대칭 구조가 나오는 거죠. 네. 야. 근데 이런 대칭 구조 같은 경우에 이건 또 뭐 약간 수학의 분야긴 한데 크리스탈로그래피라고 해서 뭐 결정학이라고도 하는데 이 대칭이 어떤 방식으로 되는가를 이제 또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거에 의해는 그 한국 패턴도 이제 분류를 해봤는데요. 이것도 뭐 아주 메이저한 학설은 아닌데 이 대칭 방법을 분류를 해보니까 이슬람 문화권에서 가지고 있는 대칭의 어떤 분포는 저런 식인데 P6M이라고 해서 네, 가장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건데요. 저희 네. 대칭축이 그 안쪽에도 굉장히 많은 뭐 그런 패턴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P6M이 맨 아래쪽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있는 게 P6M인데. 네. 근데 한국도 제가 뭐 다 조사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분포가 이슬람권이랑 이제 유사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뭐 그 인간의 선호에 따른 걸 수도 있고 뭐 어떤 기능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이슬람이랑 어떤 그 뭐 우리 패턴이랑 뭐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그 기본적인 어떤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 재밌다. 네, 뭐 당연한 게 사실은 이제 실크로드 통해서 꽤 오래 전부터 이제 교류를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슬람 어떤 중동이랑 이제 한국이랑 그러면 이제 한국의 이런 단청 패턴은 과연 언제부터 쓰이기 시작했을까를 보면은 사실은 지금 이런 사용되는 형태는 굉장히 조선 후기부터 이제 사용이 됐고, 진짜요? 네네. 오. 그 전에 이제 사실 이제 그 단청이라는 게 목조 건축 표면에 그려지는 거기 때문에 이 옛날 게 잘 안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이거를 가장 오래된 기록을 보면 따라가 보면 이제 송나라 때 영조법식이라고 해서 12세기에 지은 책인데요. 이 공궁건축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를 이제 기록을 한 매뉴얼입니다. 오. 근데 이 영조법식에 보면은 이런 패턴들이 이미 기록이 돼 있는 것이죠. 와. 그래서 이거는 송나라 때인데 사실 근데 그럼 송나라 때부터 쓴 게 맞냐 이걸 좀 확실히 해야 되니까 이제 한나라 때 어떤 무덤에 들어가는 도자기나 뭐 당나라 때 그림을 보면은 사실 그 기하학적인 패턴이 이제 많이 사용되진 않는데 아, 네, 송나라 때 어떤 그런 만개한 이거는 거네요. 네, 완전히 만개했는데 사실은 이건 중국 학자들도 이거는 그 송나라 때 특히 해양을 통해서 어떤 페르시아랑 이런 중국이랑 교류가 굉장히 활발해졌고 자연스럽게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런 조서가 도입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제 가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중동에서는 어느 때부터 본격적으로 세워졌냐 보니까 이건 이제 8세기에 그 팔레스타인 그 제리코 여리고라고 하죠. 성경에서 그 제리코에 있는 그 히샴이라는 사람이 만든 여름 별장인데 이거를 어떻게 좀 실제 그 이슬람 지오메트릭 패턴의 그 시조격으로 이제 많이들 보고 있거든요. 8세기. 네네. 근데 사실 이 이슬람 지오메트릭 패턴도 그 갑자기 뿅 생겨난 건 아니고 사실 로마 모자이크에서 또 이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네. 독자적으로 발전이 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5세기의 터키. 그래서 뭐 이슬람 5세기, 8세기 중동과 뭐 16세기, 17세기 이제 한국을 어떻게 이을 것인가. 근데 이 중간에 사실 뭐 중국도 있고 중앙아시아도 있고 굉장히 그 미싱 링크가 많아서 이런 거를 좀 사례들을 이제 수집하는 그런 연구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연결하셨나요?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다행인 게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이제 의혹이 생겼는데 그 중국 쪽 자료를 접하기가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뭐 위챗이나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올리고 또 중국어 번역이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중국 산서성에 있는 그 패턴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중국이 개방한 지가 아주 오래되진 않았기 때문에 기록이 안 되다가 이런 것들이 공유되면서 사실 많이 좀 접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머신러닝 트레이너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의 뭐 연관관계를 좀 파악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연구를 이제 진행하다가 사실 그 어떤 역사적인 것도 그렇고 뭐 지리적인 것도 그렇고 너무 방대해서 사실은 아예 더 못하겠다. 이건 내 박사까지 하기에는 너무 빡세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취직을 해서 뭐 엔지니어링에 이제 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비행기도 만들고. 와, 이거 만드셨다고요? 네네. 와 정말. 네, 전기 추진 비행기인데요. 전기 추진에 약간 틸트 로터? 네네. 그래서 사실 뭐 오른쪽에 있는 것은 오른쪽 아래는 그 5분의 1 사이즈입니다. 왜냐면 이건 이제 원래는 여객기로 구상을 한 기체인데. 쿼드콥터 플러스 그 고정익 비행기가 섞여 있는 굉장히 혁신적인 구조의. 네, 맞습니다. 요새는 좀 시들해졌는데 한 뭐 불과 3년 전만 해도 그 UAM이라고 하죠. 네, 굉장히 열풍이 불었었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그거 한 업체가 있었어서 거기서 이제 일하면서 하다가 나와서는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디자인 스튜디오를 차려서 이 모자를 만들어서 파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행히 스튜디오 이제, 만우. 네. 네. 와. 만우는 뭐 참고로 이제 MIT의 그 모토가 이제 men's at manus인데요. 그게 이제 men's 정신과 손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정신적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제 손을 이제 잘 쓴다 그래서 만우. 네, 하고 그런 의미구나. 네네. 네, 그거랑 별도로는 이제 이렇게 브런치의 어떤 기하학적인 패턴의 그 역사와 그런 것들을 소개하는 글을 현재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해놓으니까 패턴이 너무 네. 신기하다. 제가 그 관장님이 보내주신 사진을 봤는데 그 과학관에서 얼핏 보기에는 여기 과학관에서 고용돼서 갑옷을 입고 다니시면서 마치 그 롯데월드나 그런 데서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이 복장에는 항상 이런 걸 이게 코스튬을 착용하고 계시니까 실제로 많이 뭐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디로 가야 되냐고. 네. 안내. 그 사진을 찍었던 곳이 그 중앙박물관이었어요. 중앙박물관인가? 과학관이 예. 네, 거기가 현재도 하나요? 이순신. 네네, 이순신 특별전을 하고 있거든요. 월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관장님이 가서 같이 찍으신 거군요. 그랬더니 거기 관람객들 중에 아이 데리고 가던 부모님이 어디 사진 한 장 찍어 그러니까. 직원인 줄 알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보니까는 마스코트인 줄 알고. 두정갑을 직접 만드시고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두정갑도 이제 직접 만들고 있는데요. 사실은 좀 바빠서 최종적으로 완성을 아직 못하고 있는데 그 해외에 보면 그 리넥트먼트라고 해서 그런 뭐 중세 갑옷 입고서 이렇게 뭐 전투도 재현하고 이런 행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장난 아니죠 그 사람들. 네네.
한국은 아직은 좀뭐 하는 분들도 계신데 많이 대중화되진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필요한 어떤 갑옷들이 뭐 150에서 200만 원 정도 네. 하거든요. 사실 뭐 그 부담 있는 가격이죠. 그래서 제가 목표로 하는 거는 이 어떤 두정갑을 좀 3D 프린팅이나 이런 좀 현대적인 요소를 섞어서 오픈 소스화하는 그런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 이제 옷본도 이제 올려놓고 어. 예를 들어서 뭐 옷본 자체도 레이저로 이제 재단하는 기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들고서 거기 가면은 잘라서 그걸 이제 제봉만 하면 되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갑찰이라고 그 갑옷 판들이 있는데 이게 보통 원래는 돼지 가죽에 이제 뭐 오칠 같은 걸 해서 만듭니다. 근데 그거를 사실 또 그렇게 해서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돼지가지고 어째? 네, 그건 무리지. 네, 누가 해도 연질 모르지. 네. 연질 상상만 3D 해도. 프린팅을 해서 뭐 그걸로 이제 붙여서 재현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 갑찰이 없으면은 그 사극 드라마 보시면은 좀 느끼실 수 있는데 이 옷이 이렇게 처지거든요. 그러면 볼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이제 그 찰들이 받쳐줘야 막 각이 나고 아니, 네, 뭔가 그 무슨 이유가 이 오픈 소스로 이렇게 해놨다고 했는데 이제 그걸 따라하려고 사람들이 이제 정적가 돼가지고 돼지 껍데기 막 껍데기. 이러고 있고. 훔쳐오는 거죠. 되게 잘리지 않은 거. 네. 그 돼지 잘못 자르면 먹고. 돼지 껍질에 막 오칠해가지고 네. 옷돼지 막 이런 구워 먹고. 죄송합니다. 네. 예. 내가 그 돼지 그거 대신에 뭐 한다고요? 그 돼지 껍질 대신에. 아 3D 프린팅으로 아. 예, 그래서 뭐 네, 재현하려고. 이상한 얘기 하기 전에 좀 잘 듣지 그랬어. 네. 또 먹는 얘기 또 못 참죠. 근데 뭔가 좀 그 안에 냉각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으면 여름에도 아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왜냐면은 그 예를 들어 뭐 그 수문장분들 계시잖아요. 맞아. 예를 들어 그리고 뭐 보통 이제 한복 대여를 하는데 음. 그 한복 말고 뭐 갑옷도 사실 입고 다니고 싶을 그죠. 텐데 그죠. 이게 그 갑찰이 붙어 있으면 이제 빨래가 힘들잖아요. 네. 그래갖고 뭐 갑찰도 예를 들어 뭐 탈착식으로 한다든지 아. 하고 그 안에 어떤 그런 PC 쿨링팬 같은 걸 몇 개 달아가지고 네, 어. 덥지 않게. 왜냐면 뭐 전쟁은 겨울철에만 하지만 관광은 또 사시사철하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또 우리가 현대 그걸 입고 전쟁을 할 것은 또 아니니까. 네, 예전에 그 얘기 주셨던 게 좀 인상적이었던 게 그 광화문에 있는 이순신 동상 네 맞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입고 있는 그 갑옷이 이제 잘못 고증된 거다. 아이고. 그래요? 라는 네, 얘기를 뭐 사실은 해주셨거든요. 그 네. 동상 자체가 꽤 연내에 만들어져서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순신 갑옷이라 그러면은 그 어린 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그 비닐처럼 이렇게 예. 그게 사실은 한 뭐 17세기, 18세기에 개발된 그 의장용 갑옷이라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에는 안 실전에서는 맞는 거. 이런 두정갑이나 또는 그 찰갑이라고 해서 그 끈으로 이렇게 작은 찰편들을 엮은 옛날 갑옷 뭐 그런 거를 입었을 가능성이 더 높았을 거라고 역사학자들이 얘기하고 말씀하시죠. 계시네요. 예. 그럼 우리나라 갑옷은 그 서양 갑옷과는 달리 겉으로 봤을 때 반짝반짝하진 않지만 네. 그런 단단한 것들이 천 안에 들어가 있는 네, 거죠. 맞습니다. 약간 그- 현대 방탄조끼 느낌.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두정갑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결국에는 몽골이 기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몽골 또 페르시아도 사실 두정갑을 입어요. 왜냐면 뭐 치고받고 했기 때문에. 근데 몽골이 결국에 이제 고려를 이제 침공을 하고 그러면서 뭐 중국도 먹고 그러면서 이제 명나라도 두정갑을 입게 되고 조선도 두정갑을 입게 되고 또 만주족도 두정갑을 입게 되고 그래서 다 조금씩 이제 특색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15세기 이후에는 두정갑이 거의 표준화가 됩니다. 왜냐면은 굉장히 만들기 쉽거든요. 그래요? 재봉해서 그 직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이게 딱 이렇게 끈으로 꿰야 되고 또 끈 잘리면은 또 그 이렇게 메꿔야 되고 그런데. 아, 끈이 잘릴 수가 있구나. 네네네. 나일론과 어떤 케플라 소재가 없던 시절 네, 맞습니다. 끈은 잘 끊어지겠군요. 그게 이제 그 리벳으로 이렇게 그 판을 이렇게 엮어서 네. 만드는 거죠 일종의. 판 자체는 천에만 고정이 됩니다. 천에만 네, 고정이 되나요? 판끼리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움직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찰랑찰랑하게 네. 아까 그 옷 만드는 게 뭐 두정갑이 쉬웠다고는 말씀하시지만 비교적 쉽다는 거지. 조금 하시는데 거기 두정갑 만든 거 올리셨거든요. 저 봤어요. 아, 보시죠. 예. 고생 많이 결코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쉽게 만들지 아, 일단 않으시는데. 예, 재봉 자체가 굉장히 그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육체적으로. 그래서 그 예. 창신동 이런데 여사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정말 존경하게 됐습니다. 이게 그분들 그냥 드륵 하고 다 막으시는데 저는 지금 한 2시간 하고 나면은 진짜 집에 와서 기절을 하거든요. 예. 그 정도로 힘든 예. 일이군요. 이게 이게. 익숙해지지 않으면은 계속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습니다. 이게 엇나가지 않게. 네네네. 재봉틀로 이렇게. 네. 와. 으악 하면 이게 다 날리는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렇죠. 예. 다시 뭐 뜯어야 되고 뭐. 예.
세상에 쉬운 게 없어요, 그죠? 쉬운 게 없어요. 근데 지금 이 패턴 연구와 이 두정갑으로는 어떻게 이어지는 겁니까? 그래서 뭐 두정갑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익숙한 거는 뭐 빨강색, 이 약간 벨벳 느낌의 뭐 그런 네.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겉에가 비단인 게 많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진짜 비싸구나. 왜냐면은 뭐 비싸구나. 고급 장수들이 입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어떤 뭐 전통 문양 적용해서 어. 한 것들도 많고요. 그리고 비단이면 좀 지금 방금 생각난 건데 좀 그나마 무게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무게를 그나마 그럴 수 좀 있- 줄이고 강도도 약간 좀 덜 덮고 이러지 않을까요? 근데 그 실제원에 사용했던 것은 겉에만 비단을 하고 안쪽에 이제 그 두꺼운 그런 캔버스 재질 정도의 아. 어떤 면이 한 3-4겹씩 들어갑니다. 3-4개. 네. 그래야지 좀 네. 효과가 있겠죠. 그래야 이제 또 철편이 이제 안 찢어지기 때문에 비단이 약하잖아요. 어우 이렇게 찝히면 얼마나 아플까 그거. 그래도 그 왜 우리 흔히 보는 그 쇳덩어리 갑옷 있잖아요, 중세 유럽에. 네. 그거에 비하면은 뭐 여러모로 훨씬 편했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말씀 들어보면 무게는 더 딱히 가벼울 것 같지 않은데요? 그래도 그거는 막 40kg, 50kg까지 나갔는데. 무게는 세워둔 아마 거는? 뭐 그 대신에 이제 그런 풀플레이트 갑옷은 또 다리 뭐 팔까지 다 하니까 뭐 네. 그런 거 다 합치면은 아마 풀플레이트가 더 무겁겠지만 두정갑 자체도 뭐 상당히 무게는 무거웠을 거라고 캔버스 천을 봅니다. 몇 개씩 했으니까. 네, 그리고 뭐 어쨌든 그 안에 이제 찰편도 예, 들어가고. 들어가고. 네. 그래도 몽골 기병이 그렇게 유럽의 뭐 철갑 기사들을 그렇죠. 이길 수 있었던 거는 그럼 유연성인가요? 뭐- 왜냐면 이거는 거의 패브릭이랑 음. 붙어서 돌아가니까. 그렇죠. 뭐그 어떤 뭐 전술적인 것도 있고 뭐 이제 뭐 그 친구들 이제 네. 도망가는 척하면서 뒤로 예, 활 쏘고 뭐 활 이러기도 쏘고. 했다고 하고. 예. 근데 이거 약간 그런 어떤 조선시대 갑옷의 어떤 재질을 안을 뭐 티타늄으로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현대에도 쓸 수 있는 뭐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뭐 방법이 뭐 있겠죠. 근데 이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것 같습니다. 타늄. 실제로 그래서 물어보고도 네. 예, 몇 년 전에 죄송스럽네요. 뭐 살짝 유명해졌었는데 실용화는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드래곤 스킨인가 해서 그 이런 동전 형태의 그 케블라 복합재를 이렇게 쌓아가지고 와. 뭐 방탄복 만들 수 있다고 이제 광고하던 분이 계셨는데 네. 아마 또 그것도 비용 때문에 실제로 실용화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아, 생산하는데 또 네, 하네요. 또 유지 보수가 이제 아무래도 어렵기 때문에 그러고 보면 영화 같은 데서 갑옷이 뭔가를 막아줘가지고 살아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사실. 거의- 영화 같은 데서는 항상 갑옷은 뚫리라고 돼 있는 그렇지. 거고. 예. 또 눈 사이로 찔리고 뭐 여러 가지로 죽지. 그렇죠. 주인공이 베면은 이제 뭐 어떤 갑옷을 입었어도 쓱하고 베이고 이러는데, 오, 진짜. 실제로는 네. 갑옷을 입으면은 상당히 죽이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합니다. 그거-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그래서 거. 뭐 목을 노리든지 특히 이제 두정갑 같은 경우는 제일 약한 부분이 이제 겨드랑이거든요. 아, 이거 여기는 이제 없겠구나. 없으니까 그래서 네네. 이런 데 파고들어서 뭐 벤다든지 네. 근데 그게 효과가 없었으면 그 힘든 걸 왜 무거운 걸 입었겠어요. 그렇죠. 근데 영화에서는 어쨌든 죽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계속 네. 서로 못 죽이고 있으면은 이 갑옷이 너무 좋은데? 이러면서 너의 갑옷도 만만치 않고. 그러니까 그게 스토리가 되잖아 그냥. 그래서 그 몇 년 전에 했었던 고려 거란 전쟁에서는 네. 실제로 그 뭐 양주 장군이랑 뭐 다른 장수 하나가 거란군들한테 둘러싸였는데 뭐 계속 이렇게 칼로 맞는데도 안 죽고서 둘이서 버티다가 결국에는 뭐 화살에 맞고 전사하는 그런 씬이 나오기도 했어요. 반면 그 300의 그런 모습으로는 웬만하면 전장에 헐벗은 상태로 지나가다 여기저기 그냥 긁히게 생겼는데 긁히다가 파상풍결로 죽게 생겼더라고. 아직 모르시는군요. 게임에서는 금속을 적게 쓸수록 방어력이 높아집니다. 맨살이 노출시해서 네네, 몇 살이 노출돼야. 여교환도 용이하고.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몇 가지 이제 실제 사례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갖고 왔는데요. 아, 이 실리지 사례가 있었는데 제가 딴소리를 하고 있었네요. 네, 이런 패턴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거 예. 그 고야든가 아 맞습니다. 네. 네네네. 굉장히 정확하게 네,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이제 쇠문 그 사슬 쇠자를 써서 쇠문이라고도 하고 한국에서는 이제 소슬금이라고 그러는데 소슬이 뭐 제 생각에는 사슬의 변형어가 아닐까 싶긴 한데 뭐 이게 소사서 소슬이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체인 패턴. 근데 이 패턴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넓게 관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 오른쪽에 저 흑백 이미지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영조 법식에 이미 12세기에 기록이 돼 있고요. 저걸 저 갑옷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그리고 문양인가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절에 가면 사천왕들 갑옷이 다 저런 식으로 돼 있고, 그 우리가 그러네요, 그 중국 갑옷 전형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 석상에도 새겨져 있지만 저 패턴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그 재현을 해보려고 했는데 일단 만들기가 너무 까다롭고 그리고 방어력이 약하다고 해요. 저 패턴을 사용해서 하면.
그래서 이거는 어떤 갑옷이라는 거를 상징하기 위한 일종의 뭐 그 의장적인 아니면 그런 심볼적인 요소거나 뭐 그렇게 이제 현대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흥미로운 거는 이제 가운데 이제 두 번째 사진 저 오래된 기둥 같은 거 저거 이제 그 둔황의 막고굴에서 나온 사진인데 송나라 때고요. 근데 이 패턴이 그 고야드도 말씀하셨지만 동양에서만 관찰이 되는 게 아니라 터키의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13세기에 새겨진 모스크에도 이 패턴이 있고 또 루브르에서 소장하고 있는 금속 공예품의 저 팔 부분을 보시면은 또 저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셔 뭐 이런 네, 어떤 기본적인 테셀레이션 컨셉으로 이제 근데 사실은 이 디자인은 상당히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흥미를 가지고 연구하는 것은 과연 이런 이 패턴들이 어떻게 전파가 되고 이제 공유가 되고 있는가 그런 건데 서로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전 세계 곳곳에서 이런 문양을 뿅 하고 나타냈을 리는 없으니. 그래서 사실 뭐 이게 누가 원조다라는 거를 찾는 거는 뭐 불가능에 가까운데 이게 뭐 어떤 식으로 이제 전파됐는지를 찾아가는 거는 뭐 나중에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근데 사실 이 패턴 자체는 너무 이제 기하학적으로 단순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 독립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약간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뭐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이제 패턴 중에 하나인데 이 안동의 봉정사에 가면은 한국에서 제일 오래된 어떤 기하학적 패턴을 이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 저거 약간 정육면체가 쌓여 있는 느낌? 네. 그래서 저거 이제 AI 통해서 이제 복원하면 저런 모양이 되는데. AI가 또 뭐라고 하지 않던가요? 이 정도면 뭐도 할 수 있겠어요. 충격이 너무 심하셔가지고 지금. 서양용이나 공룡으로도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류의 좀 사실적인 보고는 제미나이가 좀 잘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챗GPT는 또 너무 이제 만화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네. 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좀 마름모 별표가 보이시죠? 아, 그렇구나. 네네. 재미나이구나. 근데 이게 뭐 대략 조선 초기니까 뭐 14세기 정도에 이제 그려졌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또 중국 쪽도 가보면은 저건 이제 저분이 뭐 한국식 한자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홍지 황제라는 이 15세기 말에 제위하셨던 분의 그 쿠션에 보면은 저 거의 동일한 패턴이 그려져 있고 또 이제 그 아까 보여드린 산시성의 어떤 그 관우사당 이런 데 가면 그 중국 친구들은 저 패턴이 이제 출검 패턴이라고 합니다. 이제 칼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런 게 이제 나와 있거든요. 홍치제래요. 홍치제. 홍치제. 네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뭐 어떻게 그 상관관계를 있는지 이거를 이제 궁극적으로는 뭐 중국 현지답사도 하면서 좀 파악을 해 나가는 게 제 어떤 인생 목표고요. 네. 그리고 이런 거를 이제 활용해서 와, 저런 거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거니 되게 재밌으시겠다. 일종의 뭐 그러게. 패턴 탐정이라고 저 스스로 생각을 진짜 하고 탐정이시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앞서 보여드린 이제 한국에서는 이 패턴을 모닷금이라 그럽니다. 뭐 예, 정확하게 뭐 어떤 뜻인지 모르겠는데 모도 있고 뭐 이제 닷도 있고 그래서 모닷금 같은데 그래서 저 삼각형 기본 요소는 저렇게 삼각형 세 개가 얽혀 있는 그건데 그걸 이제 저걸 이어붙인 네 그거 이렇게 거울상으로 돌리고 하다 보면은 저런 식으로 기본 반복 단위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아까 파토님 말씀하신 그 만화경 같은 만화경 네, 원리도 네. 그런 그 식이잖아요. 느낌이네요. 네, 근데 그 저희 그 대학원 그룹에서 이제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기본 요소가 있으면 그게 배치되는 방법을 좀 다르게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패턴이 만들어지는지도 이제 적용을 해보는데 저 아래쪽에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복사가 이제 선형으로 기존 패턴은 이제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원형으로 이게 어떻게 하면은 뭐 돌려가면서 패턴을 만들었을 때 뭐 어떻게 변하나 했는데 뭐 상당히 흥미로운 결과가 나와서 개인적으로 뭐 제가 좋아하는 어떤 작품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 엘레멘트를 이제 뭐 불, 물, 바람을 좀 형성한 것 같아서 좀 좋아하는 작업이고 이런 거 이제 어떤 레이저 커팅이나 이런 거를 사용해서 좀 예쁘다. 만질 수 있는 어떤 작품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우와, 신기하다. 저런 건 기계 한 얼마 정도예요? 싼 건 한 1,500 뭐. 아, 진짜요? 네. 옛날보다는 좀 싸진 것 같아요. 네, 뭐 중국에서 또 워낙 잘 만들어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다. 뭐라고 여기는 보통 예를 들어 물리학자라든가 천문학자 이런 분이 나오시잖아요. 뭐라고 정의하기 굉장히 오묘한 분이신 것 같아요. 되게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과학으로 예술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예술로 과학을 하시는 것 같기도 그러니까 하고. 둘 다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도 기술자야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40이 됐는데 네, 40까지 제 정체성을 인공지능을 한번 물어보시죠. 예. 당신 정도면 일단은 큰일 현재 날 거예요. 현재 밀고 있는 거는 네. 패턴에 미친 자. 네. 아니 근데 진짜 약간 그건데 탐정 같으신데요. 그래서 뭐 궁극적으로는 앞서 그 뭐 브런치에서 연재 중인 그런 글들을 모아서 좀 어떤 패턴의 역사를 따라가는 패턴 로드 뭐 가제로 이런 책을 좀 집필하는 거를 목표로 삼고 있고요. 아니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이건. 그리고 실제로 그걸 가지고 또 그 추정만 하시는 게 아니고 응용해서 작품도 만드시고 네. 심지어 뭐 옷도 만드시고 이런 쪽으로까지 연결되고 있다라는 게 왜 이런 걸 연구할 수는 있잖아요. 사실은 이런 거 제가 이제 방송국에 방송작가 다큐 하고 이럴 때는 이런 게 딱 다큐거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가들이랑 PD랑 굉장히 벼락치기 공부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몇 개의 책으로 벼락치기 공부를 한 다음에 대충 이제 자리가 나오니까 무슨 아까 둔왕이니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뭐 터키도 가서 이렇게 찍고 하면 이렇게 연결된다면서 대충 그림 만드는 거는 하죠. 지구 모양 그려놓고 거기에 비행기가 슝 가는 그 애니메이션 한 그렇죠. 다음에 네. 이곳은 중국의 둔왕. 자, 인디아나 존스로 시작해서 유명해진 삥 노란 선 꺼지고 그 인디애나 존스에서 처음 나왔군요. 처음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유명해졌습니다. 네. BGM 나야 되고. 그래서 제가 실제로 많이 그 영감을 받은 게 그 이국정 PD님이 만드신 네. 누든 로드라고. 그렇죠. 예. 네, 그런 거. 네, 그거의 어떤 뭐 패턴 버전을 한번 만들고 싶은. 네.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다큐거리가 돼요, 진짜로. 네. 그리고 이런 거는 제 경험으로는 이렇게 창사 특집이나 이런 몇 부작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창사 64주년 뭐 이런 뭐 거. 그런 거. 왜냐하면은 항상 사실 매년 창사 특집은 해요. 네. 근데 창사 특집은 항상 몇 부작으로 만들고 거기에 이제 좀 비용을 좀 그래도 투자를 하니까 네. 그러면서 왜냐면 어디 가지 않으면 이건 나오지 않는 작품이기 때문에 네. 뭐 집에서 혼자 뭐 친구들이랑 만나서 이렇게 옆에 아는 사람이랑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괜찮은 그림인데 어떤 이거는 고금민님이 직접 또 전공하신 부분하고 이 연결되는 부분들이 루즈해 보이지만 이게 되게 또 그러니까 스펙타클한 느낌이 또 있단 말이에요. 어딘가 뭐 영어 표현 자꾸 써서 미안하지만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멋있다. 진짜 멋있다. 네, 진짜 멋있습니다. 너 그런 일단- 멋진 삶은 원해? 일단 카이스트부터. 일단 책을 써야 섭외를 해줄 것 같아서. 책을, 그렇죠. 네, 내려고 쓰고 하고. 계세요? 네. 네, 책을 써야 됩니다. 네. 요즘은 책을 쓴다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책은 안 팔리고 책을 썼다람으로써 이제 내가 이 부분에 진심이었다 한 게 있고 그걸 보여주는 오히려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예언서도 쓰시고. 그럼 예언가로. 소환해서 그건 이제 실제로 많이 팔리지 않았지만은 이제 나중에 예언으로서 가치가 있게 되죠. 세월이 지난 다음에 뒤돌아보면 이제 저게 다 맞았구나. 네. 그의 말이 옳았다. 제가 저 외람되지만 그 책 제목을 딱 지어드리면 아시안 패턴 하고 딱 끝내버려도 되겠네요. 아까 그 쉐입처럼. 예, 왠지 막 폼낼 것 같은데. 저그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독자층 어떻게 보냐는데 대중을 겨냥하면 절대로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그 식자층에게만 뿌릴 책이면 그렇게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여하튼 지금 저도 사실은 이런데 관심이 뭐 전문적인 건 전혀 아니지만 그 사이키델릭 문화나 반복 패턴이나 프랙탈이나 이런 류의 그 사이콜로지 같은 데도 관심이 있어요. 뭐 옛날부터 좀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 도형의 원형들은 정말 뭐 사람 심리 속에 있는 것인지 아닌지 있다면은 왜 있는 것인지 그런 거 궁금하고 이런 게 저는 예전에 싱가포르 놀러 가가지고 근데 싱가포르가 되게 특이한 게 거기 막 힌두교도 있고 도교도 있고 막 그 기독교도 있고 또 뭐 있죠? 뭐 종교가 많이 이슬람교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불교도 있겠고 근데 심지어는 이디야 커피 앞에 스타벅스 있는 것처럼 무슨 이슬람 사원하고 힌두교 사원이 마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그 우상을 아주 그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고 한쪽에는 건물 바닥부터 꼭대기까지 우상인 어떤 그런 건물이 있는데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왔을 때 그냥 종교가 달라지는 느낌보다는 뭔가 다른 세계로 가는 느낌이 있잖아요. 완전 다른 세계라는 느낌이 그 길 건너인데도 드는 것처럼 약간 그 절 갈 때 그 절 안에 들어갈 때 그 문양이 바뀌는 것도 뭔가 조선시대 느낌이 아니잖아요. 뭔가 다른 어떤 세계 같잖아요. 그런 것들을 약간 심리적으로 지배하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패턴들이. 있죠, 있어요. 사실 관련해서 뭐 하나 정도 더 사례가 있는데 뭐 보여드릴 될까요? 네네. 얼마든지 보여주십시오. 얼마든지. 보여주십시오, 제발. 예, 제발. 이거 와, 같은 뭐야, 이거? 경우는 그 북경에 있는 중국식 이슬람 사원입니다. 중국식? 단청이 아니 이런 게 있으면서 왜 안 보여주시려고 그러셨어요? 시간 관계상 또 단청 너무- 비슷한 거에 저기 네. 그 아랍어가 써져 있는데 지금. 이게 니우지에라고 해서 베이징 서남부에 광안문이라는 이제 그 큰 문이 있었는데 거기 아무래도 이제 서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다 그쪽에 이제 지나가는 거고요. 광안문은 그
베이징 성벽을 허물면서 이제 허물어졌는데 네. 지금도 이제 그 여기가 그 페르시아인들이 처음 정착해서 살았다고 하고 와. 지금은 이제 회족이라고 해서 그 중국인인데 이슬람교를 믿는 그분들이 거주하는 곳인데 이 사원이 아마 뭐 당나라 정도에는 처음에 세워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기 저 방향에 맥하고 기도 시간 맞추라고 네. 시계도 세워놓고. 네 맞습니다. 오. 그래서 저 빨간 기둥을 쫙 지나가지고 저 안쪽에 있는 데가 이제 일종의 뭐 그 감실이라 그래서 저기가 어떤 그 메카 방향인 거죠. 근데 그 감실 안에 이제 정자가 이제 세워져 있는데 그 정자의 위쪽에 보시면 또 이런 패턴이 세워져 있습니다. 우와. 그려져 있습니다. 네. 우와, 이 무늬만 보면 사찰인데. 네. 근데 이거는 그 송나라 때 패턴이랑 뭐 플러스 이제 청나라 때 개수가 되면서 또 패턴들이 이제 그려져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은 이제 오른쪽은 한국 단청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많이 쓰이는 네. 어떤 대응되는 것들이 있고 한국에서 안 나타나는 그런 또 패턴들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가서 찍은 건 아니고 이제 네. 논문에서 배치한 건데 좀 어떤 모양인지 정확하게 이제 파악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거를 AI에 한번 넣어봤더니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색상이 100% 일치를 하지 않지만 약간 기본 만자가 그러게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저 바람개비 모양이 이제 만자인 거죠. 근데 근데 이런 만자는 사실 또 이제 그 신장 위구르 쪽에 가면은 그쪽에는 이제 중국식 이슬람 사원이 아니고 좀 더 이제 본격적인 이슬람 사원들이 있는데 거기서 또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진핑이 형도 있고. 진핑.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에 좀 연관관계 또 흥미로운 것 같고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또 한국에서는 없는 사례인데 도자기인. 네, 그 명나라 때 도자기예요. 음. 근데 이제 이 명나라 때 청아 도자기가 굉장히 유행을 하다가 이제 또 사라졌는데 이 명나라 때 어떤 청아자기에 쓰이는 안료를 소마리청이라고 합니다. 이 코발트 계열의 안료인데요. 이 특징은 저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좀 진한 남색을 내는 건데 이 소말이라는 게 사실 이라크의 사마라를 이제 한자식으로 한 겁니다. 사마라? 네, 거기서 코발트 안료가 굉장히 많이 났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어떻게 명나라까지 왔냐? 명나라 때 정화의 원정이라고 들어보시면 예. 정화가 정 선생님. 네, 한 뭐 7차, 8차 원정까지 했는데 정화의 메인 업무 중에 하나가 이런 코발트 안료 같은 어떤 거를 이제 수입을 해오는 거였어요. 근데 이거 수입을 해서 이제 뭘 만들었냐? 도자기도 만들었지만 이 도자기 저 병이야 뭐 물 마시는데 쓴 거고 저 왼쪽 타일은 어디에 사용되었냐? 지금은 없어졌는데 남경에 이런 유리탑이라고 해서 유리탑. 예, 뭐 9층, 11층 되는 탑이 있었습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유리라는 게 그 저희가 생각하는 그 투명한 유리는 아니고 AI 생성 이미지 아니죠? 아니, 이거? 이거는 그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직원이 이 탑이 있을 때 그린 그림이에요. 네네네. 그 유약이 칠해진 그 독일의 유리라고 했는데 이게 그 19세기 태평천국에 난 때 네. 폭파가 됩니다. 그렇구나. 예, 저기서 그 폭격 관측하기가 좋다 그래가지고 폭파가 돼서 지금은 없어지고 지금 뭐 콘크리트제 그 저희 뭐 경주의 그 황룡사탑 재현한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이제 돼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정화가 이 탑의 공사 감독을 했거든요. 네. 정화가 그 함대도 돌렸지만 난징의 수비 대장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정화가 가져온 그 안료를 사용해서 도자기를 만들고 또 뭐 그 공사 감독도 하고 이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CG로 하면은 아마 이런 모습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와. 지금은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보이시는 게 이런 식으로 뭐 박물관에 재현이 돼 있는데 조금 약간 좀 중국스럽죠. 그렇네. 그리고 왼쪽 현대 중국스럽네요. 네네네. 그 왼쪽이 이제 정화의 묘인데 오. 그 가묘입니다. 정화는 사실 원정 도중에 죽어가지고 네. 저기에는 이제 그 의관만 묻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뭐 실제로 이제 무덤 주인이 없는 무덤이랑 또 이제 탑이 없는 어떤 탑의 그런 좀 묘한 그 심포니가 느껴지지 않나 해서 배치를 해봤습니다. 네. 무덤 주인 없는 무덤과 탑 없는 탑이라니. 야, 근데 참 좋은 주제를 잡으신 것 같아요. 남들이 잘 하지도 않거니와. 근데 너무 들어보면 매력이 있는. 아니 그 이슬람 타운이 아니라 사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그리고 이거는 또 건축도 그렇지만은 실용적인 접근도 가능한 그런 분야이고 이 패턴들이란 게. 저도 사실 뭐 유학 갈 때는 이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취업을 목표로 가서 보통 이제 MIT 졸업하면 네. 뭐 이렇게 MIT까지 오셨으면 미국 서부 빅테크에 가는 건 문제도 없어요. 아, 진짜 97% 저는 됐네요. 저라고 데려갈 줄 알았는데 미국이 진짜 실력 사회인 게 이런 패턴 갖다가 논문 쓰니까 안 데려갑니다. 그래서 사실 졸업하고 뭐 제가 취업해서 일을 하긴 했는데 굉장히 어렵게 취업을 했고요. 아, 네네. 예, 동네 스타트업에서 네. 일을 했는데 네. 요즘 빅테크들도 뭐 프로그래머나 이런 사람들은 아주 대량 해고의 네.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인데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그 자신만의 콘텐츠라든가 이런 그런 걸 할 수 있지 자기만의 못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워낙 좀 방대하고 또 뭐 제가 어쨌든 뭐 역사 전공도 아니고 그래서 섣부르게 접근하기 힘들어서 좀 방치를 해두다가 결국에는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좀 더 이런 뭐 전통 관련 뭐 사업을 하는 거를 이제 또 계기 삼아서 조금 더 심화시켜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연결점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 뮤즈 당선되시고 막 이래서 이제 그러니까. 바쁘시기도 한데 그거는 이제 진짜 뭐 경제적으로도 조금 어떻게든 뭐 소득이 생기시는 것도 있고 근데 지금 패턴 하신 거랑 연결점을 그러니까. 찾으실 수 있다고 연구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여유가 있으시면은 박사를 하셔가지고 이걸 제대로 연구를 하시면 국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많이 인정을 받는 상황인데 이런 방향으로 접근하면 국제적으로도 많이 관심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네요. 뭐 제3자로서 무책임한 말이지만 저는 뭐 고민을 하고 있는데 AI만큼이나 무책임하게 붙이기는 원래 그러는 거지 뭐. 나는 석사학위도 없는데 박사 그거 좀 하시죠 뭐 늦기 전에 이러면서 막. 여기까지 하셨으면 박사 학위는 98%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면 돼요 그냥 중국에 박사라고 써서 드리고 이렇게 박사 중국의 박사를 좀 하러 가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그럴 수 있겠다. 실크로드니까. 그러니까 그 패턴 연구의 상당 부분의 자료가 그쪽에 그럴 수 있겠네요. 있겠네요 진짜. 사실은 뭐 그 중국자로 번역해서 이제 해외 학술지에만 내도 또 쏠쏠할 것 같기도 하고. 쏠쏠할 거 그런 표현 쓰시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보고 있다고요 지금. 이런 약간 업계 비밀 같은 얘기를. 교만. 스테로이드인가요? AI식 접근 방법. 중국 걸 그냥 번역해서 쓰세요. 막 무책임하게 나중에 그렇게 되는. 근데 후미님은 제가 뭐 말씀드린 10년 넘게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너무 매력적이신 게 이런 걸 이제 이게 되게 아까 하신 뭐 MIT 막 이런 걸로 봤을 때 보통 이론적이거나 수학적이거나 뭐 개념적으로 이렇게 흘러버릴 수 있는데 아까 보셨지만 진짜 뭔가를 늘 만들고 메이킹 계시고. 활동을 계속 해오셨고 요 모자 같은 경우도 어디 설명에서 말씀해 주셨나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모자 직조하는 회사가 많이 없어지고 있는 그래요? 걸 거의 뭐 중국으로 넘어가서 다 찾아내셔가지고 한 업체를 찾아내셔서 그러니까 이게 뭐 본인 손으로 직접 안 하셨더라도 우리 손으로 만든 거 우리가 쓰자. 네네네 네. 그러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로 그 하셨는데 박물관 납품을 하려면은 메이드 인 코리아에서 그렇군요. 이건 지금 상품으로 거기서만 중앙반부에서만 팔고 있나요? 뭐 저희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팔고 있는데 이제 겨울이 거의 지나가지고 네. 약간 시원한 걸로는 뭐 기획하고 계시는 거. 근데 뭐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여름 제품 준비하고 네네네. 그것도 뭐 이런데 나오셨을 때 광고도 하고 그러셔야 되는데. 이렇게 두셨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번 동계 올림픽에 어떻게 좀 이렇게 하려 그랬는데 그러게요. 이런저런 사정으로 가능하진 않았고. 확실히 어떤 홍보 효과가 나려면 그 서양 그 기사들 그 뭐라고 하죠? 그분들 이렇게 약간 하는 걸 뭐라고 하죠? 그 행사를? 리인액트? 네, 리인액트 행사에 약간 그 한국계 침략군으로 네, 가보시는 것도 가보실 그 사람들 정말 진심이죠. 네. 요새 또 뭐 그 국궁 인구가 꽤 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분들도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네. 여하튼 흥미로운 주제고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성과가 나오는지 그 성과라는 건 여러 가지 관점이겠습니다만은 좀 지켜보고 싶고 그리고 정말로 다큐멘터리화되면 참 좋겠다. 책을 빨리 쓰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거는 PD들이 이렇게 꿀떡 넘어가는 그런 소지입니다. 이런 거는. 한국적이죠, 세계적이죠,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림 나오죠. 그리고 이 패턴 자체가 영상으로 아름답잖아요. 아름답기 때문에 그 TV 화면이 너무 좋고. 요즘은 그런 거 별로 없는데 4K 시험 방송 이런 거 하면 이제 이런 류의 방송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는데 그죠? 이마트 가면 틀어주는. 그죠, 바로 그겁니다. 쨍한 그 맞아. 8K TV 뭐 이런 그러니까. 그 데모 이런 그 매장에 있는 그런 거. 여하튼 저는 이제 반가운 게 정말로 저하고 완전히 다른 분이시지만은 저도 이제 어쨌든 간에 관심 있고 좋아하는 걸 이렇게 막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 이것저것 막 거친 케이스인데 그런 뭐라고 그럴까 그러니까는 내가 뭐가 되겠다라는 목표가 아니라 내가 뭐를 좋아하고 내가 무엇이 흥미롭고 내가 이걸 한번 알고 싶다라는 그런 방향으로 가시는 분 같아서 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뭐 카이스트, MIT 일부러 그런 얘기 처음 했지만은 말씀대로 이제 그렇게 가는 교과서적인 삶의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그런 모습이고 그것이 이제 본인의 기호를 통해서 본인의 컨텐츠로 개척돼 나가는 그런 그림이 되게 멋있으신 것 같아서 앞으로 정말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돈을 많이 버셔야 돼요. 그리고 아, 돈을. 맞습니다. 네. 무엇보다 제목. 이거 잘 하셔가지고 그 뭐지 기업 공개 하시기 전에 이렇게 연락 한 번씩 그렇죠. 주시면은 저희 셋한테만 살짝. 네. 모자 드리겠습니다. 아 모자 주신다고요? 아니 모자 말고 기업 공개. 기업 공개 날짜랑 이런 거 네. 아, 모자와 기업 공개 동시에 공모주 이런 거 공모주. 이런 거 좀 주시고 예. 탐욕. 탐욕 7가지 죄. 네 그렇죠. 예. 자, 원래는 케이트 박사님이 뭐 짧은 얘기 하시려고 하셨는데 네. 지금 뭐 얘기가 많이 길어졌고 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 어렵게 모신 고은미님이 말씀을 못 하시면 안 되니까 무슨 물론입니다. 우리는 다음에 하면 되잖아요, 그죠? 예 예. 근데 재밌는 얘기였어요? 네. 저 얘기요? 예, 예. 아, 그건 뭐, 그냥 어디 뉴스에서 봐서 훈민쌤 얘기 재미없다고 네. 파트너님 막 쫓아내시고 이러면 그 다음에 좀 메꿔보려고 쫓았던 건데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아이, 그럴 리가요. 패턴 자체를 보는 것만으로도 진짜 네, 아까 네. 보여주신 것만도. 그거 슬라이드로만 봤어도 그렇죠. 또 매력적이었을 정도로 네. 너무 이야기가 그리고 이제 이 고은미님의 캐릭터 자체가 예. 흥미로운 재미있다기보다는 막 웃기는 분은 아니니까 네. 흥미로운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홍치제 뒤에 있는 그 무늬 가지고 그 추론하시는 건 진짜 완전 너무 탐정. 그 이만큼 나오는 거 그러니까 가지고. 그런 거 다 그러니까. 그 찾아내셔가지고. 인간의 패턴 인식 능력이 네. 참 저를 보면서 참 대단하구나. 지나가면서 계속 휘번덕 그 페미 맞네요, 페미. 아 그러네. 패턴에 미친 남자 네. 고은미님이셨고요. 자, 우리 케이트 박사님은 다음 시간에 예. 얘기해 주시기로 하고 이렇게 저희 첫 회 2026년 특집으로 마련한 예. 3대 성지는 정리를 하고요. 자, 이렇게 2026년 첫 회들을 저희 나름 이제 게스트를 모셔서 계속 좀 진행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이제 방송을 하나 내보내고 이걸 좀 잘라서 또 내보냅니다. 오히려 이제 출연자 분들이 모르실 수가 있는데 네. 왜냐하면 2시간쯤 너무 기니까 네네. 아 좋습니다. 좋아요. 예, 그래서 물론 공개 방송 같은 건 좀 그러게 하기 좀 그렇지만은 예. 오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전체가 나가고 고은미님 말씀하신 것만 따로 잘라서 또 나가고 괜찮네요. 또 이윤 기자 얘기한 부분 따로 잘라서 또 나가고 네. 이렇게 다음 날쯤에서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왜 이렇게 하느냐 조금이라도 조회수가 올라갈까 중요하죠. 예 생각으로 하고 있는데 한번 파트너님 이제 초연해지신 줄 알았는데. 초연하게 살았는데요 주변에서 너무 초연하다 뭐라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한 거 아니냐 그거는. 최 팀장님. 최 팀장은 저한테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네. 이제 많이 내려놓으셨더라고요. 최 팀장은 내려놔야죠. 네. 자, 오히려 이제 저희 청취자분들이 네네. 좀 뭐라 어지러워. 하셔가지고. 네. 자, 이제 뭐 말이 길어지면 네. 또 이상한 쓸데없는 얘기가 나오니까 네. 여기서 끝나는 걸로 하고 고은미님 오늘 감사했고요. 감사합니다. 예, 두 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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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하고 앉아있네.